안녕하세요, 원쌤입니다. 되게 오랜만에 필기 영상으로 또 찾아왔습니다. 처음부터 찍는 거는 정말 오랜만이에요. 예전에 한 4년 전에 찍었던 영상을 지금까지 또 많이 봐주시고 계셔서 진짜 감사드리고요. 그 덕에 또 좋은 기회가 찾아와서 또 이기적이랑 같이 또 책을 쓰게 되었습니다. 이 책의 내용에 맞춰서 좀 NCS 규정에 맞춰서 다시 조금 수업을 정립을 하고서 넘어가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챕터별로 이제 쪼개서 이제 들어갈 건데요. 기존에는 조금 이제 축약해서 요것만큼은 알고 가세요 라고 이렇게 이제 해드렸다고 하면 규정대로 요거는 알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를 쭉 한번 들어갈 거거든요. 그래서 귀로만 들으시는 분들도 꽤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틀고 다니시는 분들 많이 계시다 보니까 좀 이제 화면 안 보시더라도 귀로 그냥 들으면서 알 수 있게 최대한 많은 키워드들 그리고 많은 해설들을 읽으면서 넘어갈 거예요. 그래서 시간은 좀 길게 들어갈 거니까 그냥 편하게 들으시는 용도로 그냥 라디오다 라디오다 생각하시고 들으시는 용도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우선 첫 번째 미용과 서비스 챕터 1 내용이고요. 챕터 1의 시즌 1 미용의 이해. 출제 난이도는 잘 나오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기초 문제라서 처음에 나올 수도 있고 좀 중간 부분이 섞여서 나오는데 한 두세 문제 정도, 좀 많으면 한 네 문제까지도 나올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고 듣고 넘어가실게요. 자, 미용의 정의, 국가직무능력표준, 그러니까 NCS라고 하거든요. NCS에서 하는 정의는 헤어 미용은 미적 욕구의 충족을 통해 정서적 만족감 및 자존감을 높이려는 고객에게 미용 기기와 제품을 활용하여 샴푸, 헤어커트, 헤어펌, 헤어컬러, 두피 모발 관리, 헤어스타일 연출 등 미용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이라고 NCS는 정의를 해놨어요. 공중위생관리법에서 미용업의 정의는 손님의 얼굴, 머리, 피부 및 손톱, 발톱 등을 손질하여 손님의 외모를 아름답게 꾸미는 영업이라고 정의를 해놨고요. 일반적으로 이제 미용의 정의는 사람의 용모를 물리적 또는 화학적으로 기교를 해서 외모를 아름답고 건강하게 발전시키고 유지시키는 그런 행위들을 뜻합니다. 정의가 조금씩은 다르죠. 미용의 목적. 미용의 목적은 우선 5가지가 있어요. 미적 이유, 본능적 이유, 신앙적 이유, 사회적 이유, 표시적 이유. 미적 이유는 일단 내가 아름다워지기 위해서 한 거고요. 본능적인 건 예뻐지고 싶은 본능은 뭐 동물, 식물, 인간 다 포함해서 당연하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표현하는 거. 개인이나 종의 생존을 위해 성적 매력 표현을 하는 걸 본능적 이유라고 합니다. 그리고 신앙적인 이유. 종교적이거나 주술적인 신념에 따라 하는 미용이에요. 사회적 이유, 깔끔하고 단정한 외모로 타인에게 긍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함이고요. 표시적 이유, 사회적 지위, 계급, 결혼 상태, 성별 등을 나타내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미용의 표시적 이유가 됩니다. 미용의 의의, 심리적 및 신체적 건강을 증진, 아름다움을 추구하고요. 외모를 개선하는 응용과학으로 시대적 변화와 사람들의 요구에 맞춰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것. 그리고 미용 산업은 건강한 방향으로서의 성장을 위해 최신 유행을 널리 퍼뜨리는 역할을 하고요. 미용은 해당 시대의 문화와 관습을 방영하는 핵심. 그리고 개인의 위생과 밀접하게 연결된 미용의 공중보건 규정을 따라야 하므로 관련 법규를 준수하는 것. 이렇게 5가지가 미용의 의의가 되겠습니다. 미용의 특수성. 특수성 5가지는 좀 알고 가는 게 좋은데요. 그러니까 봤을 때 뭔지는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요거로는 문제가 좀 자주 출제가 되는데, 의사표현의 제한. 고객의 요구와 선호가 가장 중요하고 미용사의 의사표현이 제한됩니다. 이거는 좀 알아두셔야 될 게 미용이라고 하면 내 의사가 아니라 미용사의 의사가 아니에요. 미용사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기보다는 그러니까 이제 상대죠. 고객의 욕구, 선호가 더 중요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소재 선정. 소재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내가 하고 싶은 소재를 매번 할 수가 없어요. 미용사가 소재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 소재가 와요. 그 오는 소재를 가지고 해야 되다 보니까 소재 선정을 하는데 제한이 있다. 그리고 시간적 제한. 이게 이제 뭐 지금 헤어죠. 우리는 헤어죠. 헤어 같은 경우도 이제 몇 시간 안에 끝내거나 30분 안에 끝내거나 이렇게 한정적인 시간이 주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뭐 머리 하나 하는데 뭐 10시간씩 투자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적 제한이 있다. 그리고 미용은 창의적 예술 활동이지만 고객의 신체적 조건이나 요구에 맞춰야 하므로 예술적 자유가 제한돼요. 그러니까 정해진 걸 갖고 그 틀 안에서 해야 되다 보니 부용 예술로서의 제한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 미적 효과의 고려, 고객의 직업, 연령, 개인적 스타일, 상황, 표정 이런 것들, 그리고 TPO에 맞춰서 필요한 걸 해야 되다 보니까 그런 상황들을 항상 고려하면서 해주셔야 되는 거. 이게 미용의 5가지 특수성이고요.
그리고 미용의 4단계 과정. 소재가 있으면 구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제작을 하고 보정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소재를 보고 내가 먼저 구상을 합니다. 구상을 하고 그 다음에 제작, 그걸 갖고 만들고 마지막에 보정하는 작업. 이렇게 4가지 과정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고요. 올바른 미용 작업의 자세. 요건 이제 옛날에는 잘 출시되지 않았는데 요즘에는 자주 나와요. 그러니까 요런 일단 이제 중요한 것만 좀 볼게요. 대상을 미용사의 심장 높이를 기준으로 맞춰 작업하는 환경을 조성. 그러니까 머리가 있으면 머리를 내 심장 높이를 맞춰서 해야지만 내가 작업하기 훨씬 좋다. 그리고 작업 중에 몸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눈과 작업 대상 사이의 적정 거리는 약 25에서 30cm 이 정도 거리를 두고 하시는 게 제일 좋고요. 샴푸를 할 때는 발을 약 6인치 정도 벌리고 작업하시는 게 좋습니다. 센치로 나올 경우는 15cm. 그리고 작업실의 조도는 최소 70룩스 이상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 내 눈도 소중하니까. 미용 작업시 유의사항. 연령, 직업, 계절, 신체적 특성, TOP. TOP는 Time, Place, Occasion. 시간, 장소, 상황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항상 고려해서 작업을 해야 된다. 자, 두 번째 미용 위생관리 볼게요. 위생관리도 자주 나와요. 그러니까 위생관리 파트는 요 미용 위생관리랑 그러니까 전체적 위생관리 2가지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다 해서 이것도 한 대여섯 문제 이상은 나오는 것 같아요. 꼭 알고 가셔야 되는 파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미용사의 위생관리 왜 필요하냐? 미용실은 불특정 다수가 출입하는 개방된 공간이야. 그래서 고객이랑 계속 마주하고 고객의 머리를 만지고 고객의 머리를 감겨주고 무언가 이제 해야 되는 상황들이고, 그리고 약품들을 많이 쓰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감염의 위험에 노출이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특히나 이제 손 관리 같은 경우가 조금 내가 제대로 관리를 하지 않으면 화학약품 때문에 좀 오래오래 일할 수가 없다. 그러다 보니까 감염에, 피부염에 좀 취약하다. 그래서 위생관리가 필요합니다. 손은 항상 청결하게 유지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업무 전후 화장실 이용했을 때, 그리고 밥 먹고 이제 돌아왔을 때, 이럴 때 꼭 손 씻고 소독하는 것을 습관화 해야 되고요. 그리고 손 씻은 후에는 건조함을 방지하고 보습을 위해 핸드로션을 바르는 것을 권장하고, 시술에 방해되지 않는 복장과 헤어스타일을 권장한다. 이것이 미용사의 위생관리고요. 그 다음에 미용사의 채취관리. 일단은 채취는 중요한 사항이에요. 그래서 매일 이제 청결하게 내 위생 상태를 점검하고, 옷도 매일 새 걸로 세탁해서 입고 통풍이 잘 되는 편안한 소재의 옷을 착용하고, 발의 위생 상태, 왜? 항상 서서 일을 하다 보니까 발의 청결도 그리고 발의 건강도 챙겨야 하는 게 미용사의 위생 관리이고요. 그다음 미용업소의 위생 관리는 이 환경적인 부분이에요. 환경적인 부분에서 내가 지금 뭐 펌제나 염색제나 그런 제품들은 장시간 사용하면 내 인체에 건강이 안 좋아질 수 있어요. 영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실내 공기를 주기적으로 환기시켜주고, 공기청정기도 사용을 하는 게 좋고요. 그리고 쾌적한 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주의해 주는 게 좋습니다. 자, 미용업소의 기온 및 습도 관리. 이건 뭐 모두 공통인데요. 일단 최저 온도는 18도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2도까지. 그리고 적정 습도는 40에서 70% 사이고요. 적정 습도는 이제 온도에 따라서 조금 달라요. 겨울 같은 경우는 이제 쾌적하게 하려면 습도가 더 높아야 되는 거, 70%까지는 올려주셔야 되는 거. 그리고 여름철에는 40%까지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온도는 15도에서 70%, 18도에서 20도까지 60%, 21도에서 23도까지 50%, 24도 이상 될 경우에는 쾌적한 습도는 40%다 까지 알고 가실게요. 그리고 환기의 종류. 환기는 자연환기랑 기계적 환기가 있는데요. 일단은 자연환기는 창문 여는 거예요. 창문 열고 문 열고, 창문 열면 안 되고 일단 나갈 수 있는 공기, 통화할 수 있는 곳이 필요하기 때문에 문까지 같이 열어주는 거고요. 기계적 환기는 이제 송풍기. 우리도 이제 송풍기가 설치되어 있는데 항상 송풍기, 환풍기, 공기청정기를 돌려줘야 된다. 이런 것들은 기계적 환기에 포함된다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환기가 어려운 업소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창문을 열어도 환기가 이렇게 잘 되지 않는 그런 것들은 당연히 이제 송풍기, 환풍기, 청정기들이 필수. 그리고 그런 이제 화학 제품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그런 기체들이 아래로 깔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꼭 하단에도 환풍기를 설치할 수 있게 해주는 게 권장입니다. 자, 안전사고 볼게요. 안전사고는 잘 안 나오지만 나오면 당황할 수 있기 때문에 알고는 넘어갈게요. 안전 최고. 미용업 안전사고는 일단 전기 관련 제품들이 많다 보니까 합선이 좀 일어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히팅기 같은 경우는 안쪽에 이제 열선들이 바로 노출되어 있는 경우도 있다 보니까 물에 좀 취약하고 전기 그런 사고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감전사고, 과열, 그리고 화재 이런 사고들을 항상 예방하고 조심해야 된다
자, 그 다음 섹션 4 고객 응대 서비스 볼게요. 고객 응대는 요것도 이제 전에는 잘 나오진 않았지만 요즘에는 그래도 NCS에 정해져서 나와 있다 보니까 좀 출제가 되는 편이에요. 이것도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런 정해진 내가 고객의 입장에서 받았으면 좋겠는 것들을 당연하게 생각해서 풀어주시면 되는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자, 일단 전화 응대가 먼저 될 수 있겠죠. 요즘에 뭐 전화보다 온라인 응대가 더 많긴 한데, 전화 응대 같은 경우는 위치 예약, 요금, 주차 관련된 내용으로 이제 매뉴얼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매뉴얼을 토대로 고객한테 응대해 주는 것이 제일 좋고요. 온라인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많이 고지를 해놓죠. 고지를 하고 최대한 볼 수 있게. 하지만 그걸 파악하지 못하고 전화를 주시는 분들한테는 또 친절하게 응대할 수 있게 하는 것들이 제일 좋고요. 미용 고객 정보 수집, 회원가입 신청서가 먼저 있고요. 근데 요즘에는 뭐 종이로 받진 않죠. 보통 이제 온라인으로 그냥 DB 관리를 하는 편이고, 시스템이 원체 잘 돼 있다 보니까 알아서 정보들이 넘어갑니다. 거기에는 기본적인 고객 정보 관리를 위한 정보로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령에 따라 동의서가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개인정보 수집할 때는 동의서를 꼭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개인정보는 이름, 성별, 생년월일, 전화번호 등 뭐 그 이상의 정보들도 또 포함될 수 있고요. 그리고 고객 관리 차트에는 고객의 개인정보로부터 모바일 두피 상태, 진단 정보, 담당 헤어 디자이너, 방문 빈도, 미용 서비스의 종류, 사후 관리 정보 등의 고객의 모든 정보를 알 수 있는 자료들을 포함되어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 개인정보니까 관리가 꼭 필요하고요. 자, 이런 정보들은 항상 개인정보 동의서를 받으셔야 돼요. 내가 수집합니다. 아니면 폐기기한이 언제입니다. 이런 것들을 꼭 받으셔야 되고요. 요즘에는 그런 게 참 잘 돼 있어서 계속 오죠. 1년 지났으니까 폐기됩니다. 아니면 1년 지났는데 5년까지는 뭐 자동 연장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처음에 동의하시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헤어 미용 들어가실 건데, 여긴 좀 양이 좀 많아요. 그래서 좀 빨리빨리 용어들 위주로 들어가실 거예요. 근데 이 용어들이요, 처음 보시는 분들은 되게 헷갈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권장은 솔직히 실기하시면서 같이 하는 거로 권장을 해요. 그래야 이제 이 용어들을 요때 실기에서 이렇게 쓰는구나, 아니면 여기서는 또 이렇게 사용을 하는구나, 이렇게 보면서 갈 수 있기 때문에 실기랑 겸해서 하시는 거 권장을 합니다. 자, 미용의 역사 먼저 볼게요. 일단은 우리나라 역사랑 해외 역사,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들어가실 수 있는데, 우리나라 역사는 일단 사만시기 때 머리 모양을 통해 신분을 구별한 최초의 시기가 사만시기입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은 상투를 들었고요. 수장급들은 상투 위에 관모를 썼어요. 그리고 포로들은 또는 노예들은 삭발을 했습니다. 이 사만시기는 마한과 진한, 그리고 변한 때 요 세 가지를 뜻하는데, 요 때를 사만시기라고 하는데요. 마한 사람들은 남성 결혼하면 상투를 썼고요. 진한 사람들은 머리에 이마를 강조하기 위해 머리털을 뽑고 눈썹을 진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마한과 변한 사람들은 피부에 문신을 하여 신분과 계급을 표시했습니다. 그리고 삼국시대. 삼국시대는 잘 나와요. 자, 신라시대 먼저 볼게요. 신라시대 하면 영육일치 사상의 영향으로 남녀 모두 외모에 큰 관심을 가졌고요. 그리고 남성들도 화장을 했던 게 이 신라시대예요. 그러니까 예쁘다 하면 남자도 다 예뻐지기 위해서. 요즘도 그렇죠. 남자분들 화장하는 분들 꽤 많이 계시죠. 그래서 기본적인 화장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아요. 왜냐면 베이스도 바르고 눈썹도 칠하시고 뭐 립도 바르시고 뭐 좀 이제 하시는 분들은 섀도우까지 또 하시기 때문에 그런 관리들 했던 시대가 신라시대고요. 그리고 여성은 긴 머리에 가채, 가발을 사용하거나 머리를 딱 올리고 금, 은, 옥, 비단으로 장식해서 앞머리를 뒤로 넘겨 쪽을 틀었습니다. 고구려 시대는 남성들은 대부분 상투를 틀었고요. 여성들은 얹은머리나 쪽머리 또는 쪽진머리, 그리고 푼 기명머리, 중발머리, 쌍상투머리. 쌍상투머리는 쌍개머리라고도 하고요. 이렇게 쌓는 양갈래 머리 스타일입니다. 그리고 백제시대. 지리적 특성으로 인해 고구려나 신라보다 미용이 좀 늦게 시작을 했지만 그래도 발달을 잘 하다 보니까 일본의 화장품 제조 기술과 화장법을 전수해 줄 정도로 되게 잘 돼 있었다. 그게 백제시대다. 그 다음 통일신라. 신라가 통일을 했죠. 당나라의 영향으로 남녀 모두 화려한 치장을 선호했고요. 한국 전통 미용 문화의 기반이 됐던 게 이 신라시대입니다. 되게 많은 기록들이 남아 있고요. 그 다음 고려시대. 고려시대 넘어오면서 면역과 두발 염색이 시작됐어요. 그 분대 화장이란 게 이제 시행이 됐는데, 그 기생분들 중심으로 얼굴 하얗게 이제 입술을 빨갛게 뽀얗게 이제 하는 화장들이 유행을 했고요. 그리고 비분대 화장. 비분대 화장은 어염집 여성들, 그러니까 옅은 화장을 뜻해요. 그래서 제 분대 화장했네, 저 기생인갑다, 뭐 이런 식으로 좀 갈라치게 하는 화장법이 분대 화장과 비분대 화장입니다.
그리고 이제 조선시대에 넘어오면서 유교 사상이 지배하면서 외모보다는 좀 내면의 아름다움을 중시해야 되겠다라는 사상들이 좀 나왔고요. 그리고 여성들은 자연스럽고 수수한 스타일, 좀 편안하고 깔끔한 그런 스타일을 선호를 했어요. 두발 형태는 주로 이제 쪽머리. 쪽머리는 뭐냐면 그 결혼한 여성들이 주로 하는 머리 모양이에요. 상투를 이렇게 올리고서 쪽으로 이렇게 딱 꼽아서 하시는 거. 그 다음 얹은머리. 얹은머리 뭐냐면 머리카락 뒤로 모아서 동그랗게 말아갖고서 이렇게 뒤에 얹어있는 듯한 머리를 하는 거. 귀여운 여성들 사이에서 선호가 되었고요. 그리고 어야머리. 어야머리는 뭐냐면 그런 가채. 우리가 사극 보시면 머리카락이 이렇게 둥그렇게 이제 머리에 큰 거 머리 올려놓은 거. 그건 이제 어야머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채를 얹은 머리로 궁중이나 상층과 양반들에서 많이 사용을 했고요. 조진 머리는 머리카락을 뒤로 모아 작은 덩어리를 만든 뒤 그것을 여러 방향으로 나누어 고정시키는 방식. 요거는 제가 사진 있으면 좀 띄워드릴게요. 댕기머리. 댕기는 뭐 그냥 우리 여기 하나로 쭉 모아서 끝에 이제 리본 같은 거 달아서 하시는 머리 모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조선시대는 장식무들이 되게 많았어요. 비녀, 용잠, 화관, 뒷꽂이, 떨잠, 첨지, 떠구지, 쪽두리, 아얌 등등의 여러 가지들이 있고요. 이런 것들은 국립민속박물관 아카이브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조선시대는 신부화장을 또 유달리 또 신경 써서 했어요. 밑화장. 신부화장을 우선 참기름을 얼굴에 발라서 닦아내는 방식으로 밑화장을 했고요. 그 다음 분을 발라주고요. 하얀색. 왜? 하얀색을 더 예쁘다고 선호를 했어요. 원체 우리나라 사람들이 얼굴이 흰 편이었어요. 하얀 편이다 보니까 백색 분을 사용해서 더 하얗게 했던 화장이고요. 눈썹 같은 경우는 신부의 눈썹을 실로 밀어요. 잘라내고서 다시 그려넣어서 얇고 진하게 그려주었고요. 그리고 연지, 곤지, 뺨에는 연지, 이마에는 곤지 빨간색으로 발라주는 게 조선시대 신부 화장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 근현대 미용산업 중요한 것만 좀 보면은 일단은 1920년대 이숙종의 높은 머리, 일단 닭가머리라고 하고요. 그리고 김한란 여사님의 단발머리 스타일이 1920년대 있었고요. 1930년대 화신미용원을 오엽주 여사님이 개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대미용학원이 최초의 학원이 우리나라에 1940년대 설립이 되었고요. 1952년 정화미용고등기술학교가 설립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남아있죠. 정화예술대학교가 지금 정화미용고등기술학교에서부터 여기까지 왔던 학교고요. 그리고 또 아셔야 될 게 지금 2000년대부터 좀 K-뷰티라고 해서 화장품들도 되게 많이 나오고 우리나라 이제 화장법들이 되게 많이 유행을 하고 있죠.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사는. 자, 외국의 미용도 좀 보고 가셔야 돼요. 일단 중국은 한나라 때는 백분 사용해서 미백 효과를 냈어요. 그러니까 아시아 지역이 좀 하얗게 표현하는 걸 좀 선호를 많이 했어요. 그리고 은나라 시대 때는 연지화장 했고요. 그리고 당나라 때 현종의 신미도를 보면 10가지의 아름다운 눈썹 모양을 소개를 하면서 이렇게 해야 한다. 그러니까 미는 이런 것이다. 미는 이런 것이다. 를 좀 해놓은 게 현종의 신미도예요. 그리고 이제 이집트가 일단 모든 미용의 역사 최초, 시초라고 보시면 되는데 대략 5000년 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BC 3000년 전이라고 보시면 돼요. BC 3000년. 자, 최초로 화장도 했고 얘네가 염색도 했고 얘네가 뭐 문신도 했고 그냥 다 했어요. 최초가 어디야? 그럼 거의 이집트라고 그냥 보셔도 무방할 정도로 정말 많은 것들을 했거든요. 그리고 원체 이집트 역사가 원체 길어요. 원체 길다 보니까 별별 게 다 있었다. 그렇게 보셔도 됩니다. 자, 눈화장은 일단 흑색과 녹색을 이용해서 코를 해서 이렇게 눈화장을 시행을 했고요. 볼과 입술은 샤프란을 섞어서 붉은 흙과 샤프란을 섞어서 뺨과 입술을 발라 생기를 표현했고요. 남녀 모두 가발 사용을 선호했고요. 그리고 특히 왕족이나 귀족, 제사장들이 주로 착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웨이브, 마른 나뭇가지에 진흙을 발라 머리를 둘둘 말아서 건조시켜서 진흙을 털어내서 웨이브까지 만들어 주었고요. 그리고 헤나라는 나무에 진흙을 개어서 염색제로도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주로 붉은색과 갈색을 염색을 했고요. 손톱이나 또는 발톱에도 염색을 했던 게 이 헤나 염색입니다. 자, 그 다음 그리스. 그리스 여성들은요, 조금, 그리스는 뭐가 떠오르죠? 좀 하얗고, 좀 순백하고, 뭐, 요런 느낌이 떠오르잖아요. 그래서 자연스럽고 고전적인 머리형을 선호했고요. 후두부에 포인트를 둔 머리 스타일이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리고 리본이나 망으로 악센트를 주어서 우아함을 강조했고요. 그리고 키프로스풍 머리형. 아이론을 사용해서 그런 곱슬곱슬 파마들이 유행했던 게 이때 그리스 시대고요. 그리고 로마 시대. 로마 시대는 특별하지 않고요. 그리스에서 이제 로마로 넘어오면서
그 헤어스타일이 거의 그냥 그대로 왔어요. 근데 거기다가 좀 머리카락 색이 변합니다. 자, 황금색으로 착색하는 것이 유행했던 게 이 로마 시대. 그리고 이런 외적인 것들이 아니라 향기,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해서 오일이나 향수를 사용해서 되게 이제 나한테 좋은 향기가 나도록 하는 것들을 선호했던 것들이 또 로마 시대고요. 그리고 중세 시대에 넘어오면서 이제 되게 많이 변해요. 중세는 이제 세기별로 되게 많이 다양하게 변하는데, 일단 비잔틴 시대 때는 머리에 컬과 웨이브를 중시했고요. 그리고 터번이나 캡 같은 걸로 머리 장식이 유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로마네스크 시대, 이때는 신분에 따라 관과 베일을 착용했고요. 머리 형태보다는 신분을 나타내는 관이나 베일에 더 큰 의미를 두었습니다. 그래서 외출 때 종교적 행사 시 흰색 베일을 착용하는 것이 일반적이었고요. 남성은 주로 짧은 단발형을, 여성은 머리를 길게 늘어뜨린 스타일을 선호했습니다. 자, 고딕 시대를 넘어오면서 헤어스타일과 장식이 매우 발달을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신체 노출을 꺼리고 헤어스타일과 머리 장식은 크게 발달하고요. 남성은 컬을 넣은 긴 머리에 관을 착용했고요. 여성은 머리를 길게 따거나 특정 형태를 모아 관을 착용했습니다. 그리고 N행이 유행을 하는데요. 머리 형태를 좀 이렇게 사진 띄워드릴게요. 되게 N행이라고 하는 뾰족한 모양의 기가 좀 특이한 거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안 하는데 사진 이거 띄워드릴게요. 이런 것들을 착용하는 것들이 유행을 했다. 그게 언제? 고딕 시대다. 그 다음에 이제 르네상스 시대에 들어오면서 미용이 좀 전문 직업으로서 떠오르기 시작해요. 그리고 바로크 시대 들어오면서 또 한 번 더 발전을 해요. 남성은 풍성한 머리 모양과 가발 착용이 유행을 하고요. 여성은 컬을 만들어 머리를 부풀리거나 어깨까지 늘어뜨리는 스타일, 리본으로 장식하는 퐁탕주 헤어스타일이 유행을 하기 시작합니다. 로코코 시대에 들어오면서 이제 18세기가 들어왔어요. 이때는 되게 화려해져요. 생화, 깃털, 보석 등으로 머리를 장식하는 것이 유행을 하고요. 마리아 앙뚜아트 시대에는 높이와 기교면에서 이만큼까지 화려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했던 게 요때 시대, 마리아 앙뚜아네트 시대 때. 그러니까 로코코 시대예요. 그리고 근데 요거는 이제 되게 자주 나와요. 이거 한 문제 꼭 나오거든요. 한 문제 꼭 나오는데 1830년 무슈 그르사트, 이때 아폴로 노트 머리형을 창안을 했고요. 1875년 마샬 그라토우는 열을 이용한 웨이브를 만드는 마샬 웨이브를 발명했습니다. 그리고 1905년 찰스 네슬러가 스파이럴식 퍼머넌트 웨이브를 창안을 했고요. 1925년 조셉 메이어는 크로키널식 히트 퍼머넌트를 발명했습니다. 그리고 1936년 제비 스피커먼은 화학량품을 이용해 콜드 웨이브를 창안했어요. 일단 무슈 그로사트, 마샬, 찰스, 조셉, 스피커먼, 이렇게 순서 정도를 알아주시는 게 좋고요. 연도를 물어보는 그 문제가 딱 나올 때도 있는데 연도까지 외워야 하나 싶지만 연도를 외우시는 게 한 문제를 맞추려면 좋긴 해요. 그 다음 두부의 구분 들어갈게요. 제가 좀 빨리 얘기를 하고 넘어갈게요. 양이 많다 보니까. 자, 두부의 명칭. 두부는 헤어커트나 퍼머넌트 시 두부를 블로킹 하는 부분이고요. 그 구획을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몇 개의 큰 구역을 나눠서 스타일을 용이하게 만드는 명칭입니다. 일단 전두부, 특주부, 두정부, 뒤통수, 요 밑에가 후두부, 그리고 목덜미가 있고요. 자, 포인트는 일단 알고 가셔야 돼요. 자, 요 가운데가 센터 포인트, 옆에 프론트 사이드, 옆에가 여기가 이제 사이드 포인트, 그리고 코너 사이드 포인트, 그리고 맨 위가 탑 포인트고요. 그리고 정수리 여기 뭐라 그러죠 이거? 여기가 크라운 포인트. 이거 뭐라 그러죠? 이거 뭐라 그러죠? 정수리, 가마 있는 데가 골든 포인트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안 보인다고 또 어디지? 네이프 요 가운데, 그리고 네이프 사이드 포인트가 있고요. 백 포인트는 뒤통수의 정 가운데를 백 포인트라고 해요. 그리고 아이 백 포인트, 아이 포인트 요 정도, 귀 바로 위에가 아이 포인트, 여기가 귀 뒤에가 아이 백 포인트. 요 정도 포인트 정도는 알고 넘어가셔야 되고요. 자, 두부의 구획. 일단 가운데 쭉 나눴으면 정중선이에요. 가운데로 나눴으니까. 그리고 축중선. 탑 포인트랑 이어 포인트. 여기서부터 쭉 이렇게 좌우측으로 나눈 게 축중선이고요. 수평선. 이어 포인트 높이에서 가로로 두피를 반으로 나눈 선이고요. 축두선. 프론트 사이드 포인트에서 축중선 방향으로 이은 선이고요. 그리고 얼굴선. 코너 사이드 포인트에서 센터 포인트를 거쳐서 이렇게 나오는 걸 얼굴선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목 옆선, 이어 포인트를 시작해서 네이프 사이드 포인트, 요렇게 여기를 이어지는 게 목 옆선. 그리고 햄라인, 햄라인은 피부와 모발이 자라난 두피의 경계 라인을 모두 뜻하는 게 햄라인이에요. 햄라인은 종종 나와요. 그리고 뼈의 구조로 두상을 나눠보면요, 오버존, 미들존을 중심으로 두상의 윗부분 요만큼, 그리고 미들존, 두상의 중간 지점으로 가로로 가장 넓은 부분이고요. 언더존, 미들존을 중심으로 두상 아랫부분을
언더존이라고 합니다. 자, 미용 전문 제품 보고 갈게요. 제품은 잘 물어봐요. 그러니까 도구들을 물어보다 보니까 가위면 지금 여기서 전부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알고 가셔야 되는 부분. 자, 먼저 커트빗. 헤어커트 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빗이고요. 자, 요렇게 생겼어요. 요게 커트빗이에요. 꼬리빗과 커트빗은 다르게 생겼습니다. 얼레살과 고온살로 이루어져 있고요. 얼레살은 얼레 있는 게 얼레살, 고온살은 이 부분, 차례처럼 촘촘하게 이어져 있는 부분이 고온살이고요. 커트빗은 모발을 빗어 결을 매끄럽게 정리하거나 모발을 나눌 때, 섹션을 나눠서 내가 그 부분을 잘라야 될 때 사용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모발석을 떠 올리거나 곱게 빗어 형태를 만들 때 사용을 합니다. 빗의 손질법. 빗살 사이는 때를 솔로 제거하고요. 만약 때가 심하다면 비눗물에 담가서 브러쉬로 닦은 다음에 자외선 소독기에 소독을 해주셔야 되고요. 소독할 때는 크레올수, 역성비누, 석탄산수, 포르말린수 같은 소독 용액으로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세정하기 어렵다 싶으면 자외선 소독기로 소독하는 게 좋고요. 그리고 소독 용액에 너무 오래 담가두면 빛이 휘어질 수 있기 때문에 플라스틱이 많아요. 근데 요즘엔 카본은 나오기 때문에 또 괜찮기도 해요. 좀 좋은 빗 쓰시면 카본이면 조금 더 담가 두셔도 괜찮다. 하지만 권하지는 않는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소독한 빗은 물로 잘 헹군 후에 마른 수건으로 물기를 닦고 완전히 말려주고요. 마른 빗은 소독장에 보관을 꼭 해주셔야 되세요. 커트가위 볼게요. 커트가위는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소지거리가 있고요. 소지거리에 내 새끼손가락이 이렇게 걸리게 되어 있고요. 앞쪽은 엄지고리 사용을 해서 자 고정날은 고정되어 있을 거예요. 고정되어 있는 상태로 이동날만 이동해서 사용을 할 겁니다. 자, 그리고 또 보셔야 될 게 이게 회전축. 회전축은 가위를 조이거나 느슨하게 조절하는 역할로 양쪽 날 하나로 고정시켜주는 중심축이며 나사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걸 돌리면 좀 뻑뻑해지고 풀면 또 연해지고 또 이런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가위는 협심부에서 날 끝으로 갈수록 자연스럽게 구부러지는 내곡선 상으로 되어 있어야 되고요. 양날의 견고함이 일정해야 하고요. 날이 얇으면서 양다리, 다리 부분이 강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리고 이제 가위는 나랑 잘 맞아야 돼요. 나랑 잘 맞는 가위를 사용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 손에 잘 맞는 걸 쓴다. 로 보시면 되고요. 가위로 사용할 때는 한쪽 협신을 고정시키고 가위가 겹해가 일정하게 들어갈 수 있도록 사용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가위 종류는 착강 가위. 자, 얘가 착강 가위예요. 착강 가위는 뭐냐면 여기 뒷부분은 연강이고요. 앞쪽은 특수날로 되어 있어서 앞쪽 날을 잘 상하지 않게 특수강으로 되어 있는 가위입니다. 그리고 전강 가위는 전체가 특수강으로 되어 있는 가위예요. 근데 비싸요. 전강 가위 비싸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건 이제 착강 가위. 그리고 커팅 가위. 이거 커팅 가위. 모발을 커팅하고 쉐이퍼하는 가위고요. 틴닝 가위는 숨만 쳐내는 텍스처라이징 가위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생겼죠. 그리고 발수에 따라서 종류가 정해지고요. 10발짜리, 12발짜리, 25발짜리. 눈에 많이 익어 있는 건 25발짜리로 보시면 됩니다. 절삭률은 20에서 30%. 그래서 탕탕탕 자를 때마다 수치 20% 정도 날아가는 가위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가위는 직선날과 곡선날 가위가 있는데요. 이게 직선날 가위예요. 직선날 가위는 단가위 4.5, 이거 5.5짜리거든요. 4.5. 이 정도 되는 가위가 또 있고요. 일반용 가위는 요거보다 긴 건 6.5인치 이상 장가위. 장가위는 보통 이용사 할 때 많이 사용을 하고요. R형 가위, 곡선 가위인데요. 날 부분이 그러니까 요렇게 이제 휘어져 있어요. 그 곡선날 가위라고 하는데, R형 가위는 둥글러서 커트하기. 그러니까 거의 이게 주된 목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서 볼 수 있지? 그 애견 미용할 때 그 R형 가위를 많이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휘어져 있거든요. 저희도 R형 가위는 거의 쓸 일이 없어서 안 가지고 있는데, 그때 보통 사용하는 게 R 가위, 곡선날 가위고요. 그리고 레이저는 면도날을 생각하시면 돼요. 면도날. 레이저는 날 등과 날 끝이 균일한 것이 좋고요. 레이저 어깨 두께가 일정한 것이 좋다. 위쪽이 일정한 것이 좋다. 날 등에서 날 끝까지 양면, 콘케이브. 그러니까 오목선이 이렇게 균일하게 되어 있는 것이 좋고요. 두께도 일정한 것이 좋아요. 그리고 날선이 대체로 둥근 곡선이 된 게 좋다. 그래서 그리고 칼날선에 따라서 내곡선, 외곡선, 일직선 레이저가 있는데 보통은 살짝 외곡선인 게 작업하기 훨씬 좋아요. 안전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레이저는 종류가 두 가지로 나눠져요. 오디너리 레이저랑 쉐이핑 레이저. 쉐이핑 초보자한테 적합한 안전한 레이저고요. 그러니까 틈틈 가드가 있어요. 그래서 안전하고요. 잘 베이지도 않아요. 그게 쉐이핑 레이저. 오디너리 레이저는 이용사 면도할 때 쓰는 레이저가 오디너리 레이저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날만 있어요. 물론 이제 커트할 때도 사용을 합니다.
그게 오디너리 레이저. 그래서 오디너리는 전문가용 레이저로 초보자는 숙련도가 필요로 합니다. 헤어 아이론. 고열을 사용해서 장시간 스타일링 세팅력이 유지되면 탄력있고 모발의 윤기가 극대화시켜주는 미용 기기고요. 그루브, 폼이 파여 있는 부분으로 프롱에 얹어진 모발을 고정시키는 부분이고요. 로트, 둥근 모양으로 열이 발생하며 모발의 형태를 변화시키는 부분이고요. 핸들은 프롱에 연결되어 내가 손잡이 부분을 핸들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온도 조절기가 달려있죠.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헤어 아이론 사용법. 가용 아이론은 그루브가 위에 있고요. 로드가 아래에 있는 상태. 자, 그루브가 위에 있고 로드가 아래에 있는 상태로 사용이 되고요. 그루브 핸들은 약지와 소지를 이용해서 움직이고, 집게형 아이론은 그루브 레버를 위에 있어요. 이런 식으로 위에 있거든요. 누르면 얘가 올라가게. 그래서 이렇게 눌러서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헤어 아이론의 시술 온도. 시술 온도는 권장 온도는 일단 120에서 140도예요. 근데 이제 조금 더 높기도 한데 더 올리면 금방 타요. 그래서 금방 타다 보니까 일단 권장 온도는 120에서 140도까지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탄력 있는 웨이브를 형성시키고요. 그리고 특히나 이제 곱슬머리 펼 때, 매직할 때 일자형 아이론을 펼 때는 중요한 역할을 해요. 이게 텐션을 너무 세게 주면 또 너무 이게 당겨지니까 불쾌할 수 있고요. 그래서 너무 또 텐션을 안 주면 또 안 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적당한 텐션을 주는 게 중요하다. 각도도 마찬가지. 볼륨을 어떻게, 그러니까 온베이스를 줄지 오프베이스를 줄지 이런 것들로 선택이 되는데, 온베이스 오프베이스는 뒤에서도 한 번 더 설명해 드릴 거예요. 한 번 더 드릴 건데, 그래서 그런 각도들이 중요하다 라는 내용입니다. 자, 클리퍼는 바리깡이에요. 바리깡은 바리깡 아저씨가 만들었어요. 1870년 바리깡 마르라는 아저씨가 프랑스에 사는 아저씨인데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바리깡이라고 그냥 계속 부르는 거. 근데 정식 명칭은 클리퍼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개화기 때 일본을 통해 소개되었고요. 바리깡이라는 명칭으로 사용되어 왔지만 클리퍼라는 용어가 보통은 맞아요. 자, 헤어 드라이어 또는 뭐 집집에 하나씩 있죠. 젖은 두발을 건조하거나 헤어스타일을 완성하기 위해 사용하고요. 일반적인 블로우 드라이어 온도는 60에서 80도가 적정선입니다. 그리고 헤어 드라이어 종류는 블로우 타입, 바람이 나오는 타입, 집에 있는 거요. 자, 웨이빙 드라이, 핸드 드라이어에 빛이나 아이롱, 롤브러시 등을 부착하여 드라이와 스타일링을 동시에 하는 방식은 요즘에 많이 나오는, 이게 상호 얘기해야 되나? 걔네들이 웨이빙 드라이라고 보시면 돼요. 히팅캡, 머리카락의 따뜻한 온도를 고르게 전달하고요. 왜 제품의 머리카락 속으로 더 잘 침투하도록 도와주는 기기입니다. 보통 샵감은 있죠? 있어요. 사용자의 편의에 따라 온도를 조절 가능하고요. 마이크로웨이브에 잠깐 데워서 사용하는 비전기식 모델도 있습니다. 모발 염색 시 염색력을 효과를 높이는 데 사용하기도 하고요. 정기적으로 히팅캡을 사용하면 모발이 더 건강해지고 수분을 더 잘 유지하며 더 부드럽고 윤기 있게 됩니다. 하지만 너무 고열로 쓰면 또 머리가 손상될 수 있다는 거. 헤어 스티머, 180도에서 190도의 스팀으로 제품의 머리카락 속으로 더 잘 침투하도록 해주는 기기고요. 언제 쓰죠? 샵에 가시면 보통 많이 볼 수가 있죠. 퍼머넌트 모발 염색, 스캘프 트리트먼트, 헤어 트리트먼트 등에도 사용을 하고요. 오일이나 두피 크림을 바르고 스캘프 매니플레이션을 시행한 후에 10분에서 15분 정도 사용을 합니다. 자, 헤어 샴푸 트리트먼트 볼게요. 자주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설명하는 이 챕터 2 부분은 거의 그냥 한 20문제 정도 30문제 정도 그냥 섞여서 나온, 35문제 정도가 섞여서 나온다 보시면 돼요. 30문제에서 한 35문제 정도 섞여서 나오는 거라서 다 보고 넘어가실게요. 자, 헤어 샴푸는 뭐냐면 두피와 머리카락에 쌓인 먼지, 기름, 각질, 스타일링 제품을 잔여물을 세정하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샴푸 하면 그 샴푸제를 생각하는 게 아니고 이 샴푸 행위를 이제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샴푸의 목적은 뭐냐? 두피와 머리카락을 청결하게 유지하고 건강하게 관리하는 것. 샴푸 선택 시 고려사항, 두피 타입, 머리카락 타입, 특정 문제, 비듬이나 탈모, 유해 성분 등을 확인하셔서 고려하셔야 된다. 자, 샴푸를 분류해 볼게요. 샴푸는 물 없이 사용하는 샴푸와 물 있이 사용하는 샴푸가 있어요. 샴푸를 물을 쓰고 사용하는 건 웨트 샴푸. 일반적인 액체 형태의 샴푸로 물과 함께 사용하는 샴푸고요. 뭐가 있냐면 플레인 샴푸제, 우리가 집에 있는 일반적인 샴푸제, 핫오일 샴푸, 에그 샴푸, 토닉 샴푸 등이 있어요. 에그 샴푸는 단백질 공급, 영양 공급 등을 하고요. 토닉 샴푸는 탈모 예방, 그러니까 토닉, 그러니까 좀 시원해지는, 청결에 관련된 용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핫오일 샴푸는 손상 복구, 윤기 부여 등을 하는 샴푸젤입니다. 자, 드라이 샴푸는 물 없이 샤워하는 파우더 또는 스프레이 형태의 샴푸고요. 가루 형태예요. 가루 형태고요. 흡수력이 강한 성분, 전분, 탈크, 실리카 등이 포함되어 있고 기름기와 불순물 흡수가 꽤 좋아요.
그리고 두피와 모발에 뿌려 손가락이나 브러쉬로 문질문질해서 털어주는 형태로 사용이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선호하진 않아요. 우리나라에서 선호하진 않고요. 리퀴드 샴푸, 액체 형태의 드라이 샴푸, 그리고 스프레이나 미스트 형태로 되어 있고요. 두피, 모발에 고르게 분사해서 그냥 날아갈 수 있게 하는 거고요. 언제 쓰죠? 머리를 못 감아야 되는 상황 속에는 이제 들고 다니면서 사용하기도 하지만 보통은 잘 쓰진 않는다. 자, 그 다음 pH에 따라서 분류를 해보면 한성 샴푸는 pH 4.5에서 5.5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몸은 약산성이에요. 약산성이고 두발 같은 경우는 이제 4.5에서 5.5 정도의 pH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발 pH에 맞춰서 쓰는 산성 샴푸제예요. 그래서 손상된 모발과 염색 모발 관리할 때 매우 좋고요. 중성 샴푸는 6에서 7 정도. 그래서 두피 모발에 자극이 일반적인 모발과 두피에 적합합니다. 일상적인 세정 관리를 하고요. 중성 샴푸도 솔직히 잘 쓰진 않아요. 여러분들 보통 쓰시는 거 알칼리 샴푸예요. 자, pH 7 이상 기름기와 잔여물 제거에 아주 효과적이고요. 강한 세정력을 갖고 있고요. 지성 두피와 모발에 적합하고요. 근데 하지만 과도한 사용 시 두피와 모발에 손상을 줄 수 있는 게 이 알칼리성 샴푸입니다. 근데 우리가 집에 가서 짠 보면 다 알칼리성 샴푸를 보통 쓰고 계세요. 조금 이제 관리를 해야 되겠다, 난 자극이 예민하다 하시는 분들이 중성 샴푸나 산성 샴푸를 보통 사용하시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샴푸를 씻을 순서에 따라서 분류해 볼게요. 씻을 순서에 따라서 분류를 해보면 프레 샴푸, 샴푸 전에 하는 걸 프레 샴푸라고 해요. 머리카락과 두피의 준비, 오일 마스크, 트리트먼트 형태고요. 모발의 수분을 보충하는 역할, 그리고 영양 공급과 손상 방지를 하는 게 프레, 전에 한다. 프레 샴푸라고 보시면 되고요. 애프터 샴푸는 샴푸 후에 하시는 샴푸를 애프터 샴푸라고 해요. 컨디셔너, 마스크, 리브인 트리트먼트, 모발의 수분, 영양 공급, 큐티클 보호 및 윤기 보여 등등을 하는 걸 샴푸 후에 하시는 애프터 샴푸라고 합니다. 자, 기능에 따라 분류해 볼게요. 자주 나오는 것만 일단 볼게요. 비듬성 샴푸, 안티 댄드러프 샴푸라고 하고요. 두피 각질 관리하는 샴푸입니다. 오일리 샴푸는 과도한 기름기를 제거하는 거. 왜? 오일이 포함되어 있어서 걔네를 닦아주는데 좋아요. 두피의 pH를 조절하고 자극이 적은 성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염색한 두발 샴푸, 컬러 트리트먼트 샴푸고요. 모발 염색 보호, 색상 유지, 보습과 영양 공급, 자외선 차단 성분 등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컬러 샴푸도 있는데요. 모발의 색상을 변화하거나 색상을 유지 강화하는데 사용하는 걸 컬러 샴푸라고 해요. 자, 헤어 샴푸 성분 보겠습니다. 계면활성제가 들어있어요. 계면활성제는 양쪽 비이온, 이 순서대로 보시는 게 좋아요. 양이온 계면활성제는요, 린스, 컨디셔너, 트리트먼트에 보통 사용을 하고요. 살균 효독 효과가 좋습니다. 그래서 플러스 하나만 있는 계면활성제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온 계면활성제는 마이너스 하나만 있어요. 샴푸와 세안제에 사용을 하고요. 이온 전하를 보유하고 강한 세정력을 갖고 있고 거품 형성에 매우 탁월합니다. 양쪽 이온성은요,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두 개가 붙어 있고요. 유아용 제품, 애기들 저자극성 제품들, 민감성 피부용 제품들에 많이 사용을 합니다. 비이온, 이온이 아예 없는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화장품과 세정제 보통 사용을 해요. 전하가 없고요. 자극이 매우 적고요. 유화작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화장품에 거의 쓴다 보시면 돼요. 화장품에. 계면활성제 역할은요, 계면활성제는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친수성기가 있고요. 뒷부분 친유성기, 그러니까 기름에 친한 부분, 물에 친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기름때가 있으면 피부에 뻥뻥뻥뻥 가서 친수성기는 물 쪽에 가는 거고, 그러니까 기름때는 친유성기 애들이 또르륵 이런 식으로 붙어서 떼어줍니다. 그래서 이런 역할을 하는 게 계면활성제고요. 그 다음 기능성 샴푸. 자, 에그 샴푸는 단백질 공급, 모발 강화 등의 역할을 하고요. 데오드란트 샴푸는 냄새를 제거하는 거, 악취 제거, 향균 작용, 청결 유지 등등을 합니다. 항비듬제 샴푸, 안티댄드러프 샴푸는요, 비듬 제거, 두피 각질 조절, 가려움 완화, 두피 청결 유지 등등을 하는 샴푸입니다. 그리고 헤어 샴푸를 하실 때 두피 매니플레이션, 샴푸 테크닉이 들어가셔야 돼요. 실기할 때 하시는 건데, 뭐 지그재그, 나선형, 굴려주기, 양손교차 하시고 이제 튕겨주기 등등이 들어가는 그런 것들을 이제 두피 매니플레이션이라고 합니다. 헤어 린스의 종류. 린스는요, 모발을 부드럽게 하는 유지고요. 양이온 계면활성제예요. 그래서 플레인 린스, 유성 린스, 산성 린스 등이 있고요. 여기서 이제 잠깐 보셔야 될 게, 플레인 린스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린스제를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그 린스, 집에 있는 린스는 유성 린스를 뜻하는 거고요. 플레인 린스라고 하면 그냥 물로만 세정하는 린스예요. 그래서 플레인 린스는 린스제를 사용하지 않고 물로 헹구는 가장 기본적인 린스 고요. 콜드 퍼머넌트 웨이브 시술 시 일액을 세정하는 중간 린스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퍼머넌트 이후에는 플레인 린스를 시행을 꼭 해주는 게 좋아요.
퍼머넌트 이후에는 플래닛을 시행을 하고요. 온도는 38도에서 40도씨 되는 정도의 연수를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경수를 쓰면 잘 안 녹아요. 안 닦여요. 연수를 쓰는 게 제일 좋고요. 유성 린스는 건조한 모발일 때 보습을 제공하고 오일 린스와 크림 린스가 있고요. 산성 린스는 머리카락의 pH 균형을 맞추는 린스고요. 레몬 린스, 구연산 린스, 비니거 린스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헤어 트리트먼트는요, 모발 깊숙한 곳까지 영양을 공급하고 손상된 부분을 복구하는 데 중점을 둔 게 트리트먼트예요. 린스랑은 달라요. 그렇죠? 모발의 구조를 강화하고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여기서도 종종 나오는 게 리브인 트리트먼트인데요. 헹구지 않고 모발에 남겨두어 지속적인 보호와 영양을 제공하는 게 리브인 트리트먼트입니다. 나머지는 뭐. 자, 섹션 5 두피 및 모발 관리 볼게요. 일단 여기서는 모발의 구조를 좀 보고 가셔야 되는데, 구조 꽤 잘 나오는 편이에요. 한두 문제는 나와요. 한두 문제 나오니까 여기도 꼭 보고 가셔야 되고요. 자, 모발 먼저 볼게요. 모발은요,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모발 안에 케라틴 구조가 연결돼서 되어 있고요. 특징은 전신에 약 500만 개 정도 되어 있고요. 머리피에는 10만 개에서 15만 개 정도 있습니다. 나이가 먹으면서 자연스럽게 빠져나가고요. 제한적으로 탈락하는 두발은 매일 50에서 100개 떨어지고요. 100개 이상 빠지면 탈모다. 그리고 하루 평균 약 0.3에서 4mm 정도 자라고요. 한 달 기준 약 1cm, 연간 12에서 15cm 정도 자랍니다. 물론 개인차는 있어요. 그리고 모발의 구조는 모표피, 모피질, 모수질로 요 세 가지가 이루어져 있고요. 모발의 성장 주기에 따라서 성장기, 퇴행기, 휴지기 등이 존재를 합니다. 모발의 결합은 주세 결합과 측세 결합이 있어요. 측세는 옆으로, 주세는 앞쪽으로. 주세 결합은 아미노산이 펩티드 결합으로 연결된 구조로 모발의 주골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미노기와 기르복실기 간의 축합 반응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발의 길이 방향으로 배열된 게 주세 결합, 배열되어 있는 게 주세 결합이고요. 화학적, 물리적 힘에 비교적 강해요. 그러니까 머리카락 하나가 당겨 보시면 꽤 강하거든요. 그 결합되어 있는 게 주세 결합. 측세 결합은 가로로 되어 있는 결합이에요. 모발의 강도와 탄력성을 높여주며 모발의 구조를 안정화시켜주고요. 화학적 처리 과정에서 쉽게 끊어집니다. 시스틴 결합, 두 개의 황기를 가지고 있는 아미노산 결합이고요. 일단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고요. 산화 환원 반응에 의해서 단백질 기능의 조절에 관여하고요. 알칼리에 되게 약하고요. 물, 알코올, 약산성, 소금류에 강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인 상황 속에서 되게 강한 게 이 시스틴 결합. 수소 결합은 수소 원자 사이에 형성되는 약한 결합이고요. 수분에 의해 일시적 변형이 가능해요. 가열하면 다시 재결합돼요. 그래서 수소 결합은 언제 티나려면 우리가 드라이할 때 티가 나요. 드라이 하고 나면 그 상태로 또 고정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수분에 의해서 잠깐 변형이 된다. 모발의 구조 볼게요. 모발의 구조는 모간부, 모근부로 나눠져 있는데 이거 조금 확대해 보면 끝에서부터 표피수 이렇게 있어요. 표피수. 표피가 있고요. 모피질이 있고요. 모피질은 대부분 70% 이상 차지하는 부분이고요. 모수질은 안쪽에 있는 심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대부분 머리카락의 색깔을 내는 건 이 모피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모근부에는 모모세포, 새로운 세포를 생성하는 역할을 엄마세포, 머리카락의 엄마, 새로운 세포를 생성하는 역할을 하고요. 모유두는 모발의 성장을 조절하는 역할을 하고요. 모근, 피부 속에 박혀있는 부분으로서 모유두와 모모세포가 위치하는 부분, 모근, 요 부분이고요. 모낭은 요 주머니예요. 모발이 성장하는 피부 속의 구조고요. 모낭의 가장 아랫부분으로 모유두와 모모세포가 밀집되어 있어 모발 성장이 시작하는 지점을 모구라고 합니다. 모발은 성장기, 퇴행기, 휴지기로 요 세 가지가 계속 반복되어 가고요. 일반적으로 대부분 성장기예요. 비율은 90% 정도 계속 자라면서 2년에서 7년까지 자라고요. 퇴행기는 모구가 수축하면서 모모세포의 활동이 저하됩니다. 지금 현재 머리카락이 한 1, 2% 정도, 기간은 2, 3주 정도 되고요. 휴지기, 모구가 모유두로부터 완전히 떨어진 상태, 새로운 모발이 성장을 준비를 하는 그냥 쉬는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약 10에서 15% 정도가 차지를 하고 있고요. 기간은 3에서 4개월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휴지기가 있고 또 자라고 이게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하루에 그냥 50개에서 100개씩 계속 빠지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모발과 멜라닌. 자, 멜라닌이 있는데 지금 일반적으로 인간한테는 멜라닌 두 가지. 모발에는 멜라닌 색소가 있는데 유멜라닌과 페오멜라닌 두 가지로 나뉠 수 있어요. 유멜라닌은 갈색이나 검은색을 내는 멜라닌이고요. 페오멜라닌은 붉은색이나 노란색을 내는 멜라닌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유멜라닌이 많고요. 페오멜라닌은 이런 이제 붉은 계열 특징을 가지신 분들이 페오멜라닌이 많이 나오시는 분들이고요. 근데 이제 단점은 페오멜라닌은 햇볕에 과다 노출되면 산화가 금방 돼요. 그래서 선크림 무조건 그 햇볕 밑에 많이 있으면 안 되세요. 이런 분들은 자외선 차단 능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진다. 유멜라닌 우리 이제 아시아인 계열들 검은색과 갈색의 특징이고요. 일단은 강해요. 자외선이 강하고요. 그리고 피부를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게 유멜라닌을 많이 갖고 계신 분들이세요. 자, 그 다음 섹션 6 헤어커트 볼게요. 헤어커트도 되게 많이 나와요. 되게 많이 나오지만 일단 커트가 나오는 게 정해져 있다 보니까 그 정해진 것만 일단 좀 보고 가시도록 할게요. 자, 헤어커트는 물 사용 여부에 따라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웨트 커트랑 드라이 커트로 나뉠 수 있어요. 웨트 커트는 젖은 상태에서 진행하는 커트고요. 드라이 커트는 마른 상태에서 진행하시는 커트예요. 그래서 머리카락이 곱슬머리일 경우에는 웨트 커트를 하시는 게 매우 좋습니다. 왜? 말려서 올라가 있다 보니까 물을 뿌려줘야지만 이제 뭐 전체 길이를 맞출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건성 두피나 곱슬머리에 적합하고요. 대신 이제 곱슬머리에는 웨트 커트를 하고 나서 다리 말려주고 나서 수정 작업이 꼭 필요한 게 웨트 커트. 드라이 커트 같은 경우는 마른 상태로 진행하는 커트고요. 머리카락의 실제 모양과 볼륨을 반영하는 커트입니다. 개인의 두상 모양, 헤어스타일에 맞춤형 커팅이 가능하고요. 숙련된 기술이 필요하며 시간이 더 오래 소요됩니다. 지성 두피나 고든 머리에 적합해요. 그리고 퍼머넌트 직후에 따른 분류. 자, 프레커트. 프레커트는 퍼머넌트 전에 하시는 커트예요. 전에 언제 하냐? 모발 상태를 점검하고 전 처리 작업을 하고 그리고 내가 좀 길이를 줄일 건데 퍼머넌트 길이를 줄일 건데 너무 길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미리 작업을 좀 하시는 거고요. 그리고 내가 원했던 퍼머넌트 길이보다 2-3cm 정도 더 길게 하시는 커트를 프레커트라고 합니다. 애프터 커트는 커트 후에 마무리할 때 다시 하는 커트고요. 모발 정돈 및 스타일링을 하고요. 최종적인 헤어스타일을 완성을 하는 걸 애프터 커트라고 합니다. 그 다음 레이저 커트. 레이저 커트는 우리가 아까 나왔던 그 레이저를 갖고서 면도칼을 가지고 하는 커트고요. 칼날 커팅 방식으로 모발의 자연스러움과 질감 유지할 수 있습니다. 모발의 길이와 질감 균형을 고려한 자연스러운 스타일링이 완성되고요. 레이저 커트가 유행했던 시절이 있었어요. 샤기 컷이 되게 유행했던 시절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선호했던 것들이 레이저 커트. 요즘도 하나요? 요즘은 그렇게 선호하진 않아요. 하지만 사용도 한다. 자, 시저스 커트는 일반적으로 이런 가위를 사용해서 하는 커트. 시저스라고 하죠. 전통적인 가위를 사용해서 모발을 자르는 방식이고요. 모발의 결을 따라 부드럽게 자르는 것이 특징이고요. 숙련된 기술과 경험이 필요로 합니다. 개인적 두상 및 모발 상태 따라 맞춤형 커팅이 가능하고요. 세부적인 디테일 연출에 유리합니다. 모발에 따라 세심한 관찰이 필요한 게 이 시저스 커트이고요. 자, 이제 중요한 거 블런트 커트를 볼게요. 블런트 커트는 완성된 두 발이 하나의 선상으로 떨어지는 커트예요. 그러니까 일직선. 그러니까 저는 지금 블런트 커트가 아니에요. 제 앞머리가 다 여기까지 쫙 내려와서 하나에. 그러니까 무슨 커트를 봐야 되지? 똑단발이라고 해야 될까요? 단발머리를 블런트 커트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클럽 커트라고도 하고요. 잘린 부분이 명확하고 입체감을 내기 쉽고요. 종류는 원랭스 커트, 그래듀에이션 커트, 레이어 커트, 스퀘어 커트 등이 있습니다. 자, 원랭스 커트는 두 발의 모든 모발을 동일 선상, 하나의 선으로 딱 떨어지게 하는 커트가 원랭스 커트예요. 두상의 모든 모발이 동일 선상에 있다 보니까 그런 무게감이 강조되는 커트고요. 텐션 없이 쭉 내려서 하나의 선으로 커트하는 스타일이고요. 그리고 자연 시술각, 영도를 사용해서 커트를 합니다. 섹션 라인이 커트 스타일이 아웃라인을 결정을 하고요. 커트 라인에 따라서 머쉬룸, 이사도라, 스파니엘, 패러럴 보브 커트가 있습니다. 패러럴 보브는 보브라고도 해요. 보브 커트가 있습니다. 자, 사진을 보시면 머쉬룸 커트는 버섯머리 만드시는 거고요. 이사도라 커트는 이 동그라미 V라인 섹션을 사용해서 뒤에가 동그랗게 V자로 떨어질 수 있게 하는 커트고요. 스파니엘 부분은 A죠. A라인 섹션 라인을 사용하고요. 평행 보브,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패러럴 보브라고도 하고 보브라고도 하는데 그냥 이게 아예 일자로 떨어지는 커트를 보브 커트라고 합니다. 수평선을 따라 자르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평행 보브, 도에도도 요즘은 잘 나와요. 도에도도 잘 나오는데 평행 보브는 일자로 뚝 떨어지는 거, 스파니엘 보브는 스파니엘 A자 A형 커트. 이사도르는
V로 떨어지고요. 머쉬룸 보브는 이제 동그랗게 버섯 형태로 하시는 걸 머쉬룸 보브 형태라고 합니다. 자, 그레듀에이션 커트는 요거는 이제 아까랑 살짝 다른데 단계적 변화, 점진적인 층, 단차를 만드는 커트라고 보시면 돼요. 모발이 아래쪽은 짧고 위로 갈수록 길어지며 층이 나는 커트고요. 그러니까 무게감이 분산되어 있는 커트입니다. 시술 각도에 따라서 low graduation, medium graduation, high graduation으로 분류가 되어 있어요. 자, 레이어 커트는 두상에서 전체 모발 길이가 동일하거나 윗부분으로 올라갈수록 살짝 짧아지는 커트 스타일이고요. 레이어 헤어 커트는 same layer, scale layer, increased layer 헤어 커트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same layer 커트는 길이는 대략 네이프에서 아래로 12cm 정도. 섹션 라인은 수평, 방사형이고요. 시술 베이스는 on the base. 시술 각도는 두상 시술각 90도. 그러니까 모든 면에서 이렇게 90도로 가는 커트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실기 때 하시는 게 이 same layer. 모든 면에서 90도로 가는 커트라고 보시면 되고요. 스퀘어 레이어. 스퀘어 레이어는 위에 네모나게, 옆에도 네모나게, 옆에서 반대로 봤을 때도 네모나게. 그러니까 모든 각도에서 봤을 때 네모를 만드는 커트예요. 시술 각도는 자연 시술과 백사이드 기준은 90도고요. 탑 시술 기준 180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문제는 나오지만 실기 때는 안 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인크리드 레이어. 이것도 문제는 나오지만 실기 때 안 하기 때문에 크게 많이 설명하진 않는데 근데 요 도해도가 자꾸 나와요. 문제에서. 그래서 알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베이스는 오프 더 베이스. 오프 더 베이스 90도를 넘어가는 오프 더 베이스로 시술을 하고요. 시술 각도가 두상 시술과 90도를 넘어가는 각도로 처리하는 레이어예요. 세임 레이어보다 조금 더 길게 처리를 한다로 보시면 됩니다. 가위를 이용한 쇼트 헤어 커트. 싱글링이라고도 하고요. 시저 오브 콤이라고도 합니다. 콤은 빗이에요. 모다발은 손으로 잡지 않고 가위와 빗을 사용해 언더전을 짧게 자르고 오버전은 점차 길어지게 하는 커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싱글링. 한 번 더 설명하는 건데요. 가위를 이용한 시저 오버콤과 클리퍼를 이용한 클리퍼 오버콤이 있어요. 자, 네이프에서 위로 올라가거나 내려오면서 모발 길이를 조절하는 방법이고요. 커트 과정에서 튀어나온 모발을 정리해주는 커트 라인은 길이를 조절하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자, 트리밍 기법은 쇼트 헤어 커트에서 마무리 단계에서 모발을 정리하는 기법이고요. 가위의 고정날을 고정하고 반대편 손가락과 엄지, 중지를 이용해 좌우 또는 상하로 움직이면서 튀어나온 모발을 정리하는 기법입니다. 트리밍 기법 마무리할 때 밑에서 쭉 올리시거나 아니면 옆쪽에서 잡고 쭉 이제 이동하시면서 하시는 게 트리밍 기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틴닝 오버콤. 틴닝 오버콤에서는 일단 아셔야 될 게 테이퍼링이 제일 중요해요. 모발 끝을 가볍게 하기 위해서 모발의 길이와 모량을 동시에 감소하는 방법이고요. 딥 테이퍼링은 모발의 3분의 2를 감소를 시킵니다. 그러니까 깊게 자르는 거예요. 깊게 자르시는 거. 노말은 모발의 반 정도, 2분의 1을 자르시는 거고요. 엔드 테이퍼링은 모발의 끝 3분의 1 정도를 커트하시는 방법. 테이퍼링은 잘 나와요. 잘 나오니까 알고 가셔야 되고요. 스트로크 커트. 스트로크 커트는 시저스를 이용해서 모발을 자르는 기법을 다 그냥 스트로크 커트라고 해요. 그래서 시저스의 날을 모발 길이의 다양한 각도와 속도로 움직여 자르는 방식이고요. 각도가 클수록 모발의 길이가 길어지고요. 각도가 작을수록 모발의 길이가 짧아집니다. 가위를 이용한 테이퍼링 기법에 속하고요. 가위를 두 발 끝에서 두피 쪽으로 향하게 미끄러지듯 자르는 기법이에요. 직선날, 곡선날 가위 모두 사용할 수 있지만 곡선날 가위가 효과적입니다. 롱 스트로크는요. 두 발과 가위의 각도가 45에서 90도고요. 미디엄 스트로크는 두 발 가위의 각도가 10에서 45도, 숏 스트로크 커트는 두 발과 가위 각도가 0에서 10도 정도입니다. 슬리더링은요, 가위나 레이저를 사용해서 모발의 특정 부분을 얇게 또는 가볍게 만드는 기술이고요. 가위를 열고 닫으면서 모발을 슬라이딩 시켜서 자, 모발 끝부분에서 머리카락 이제 있으면 슬라이딩 시켜주면서 이제 숱감소하는 거예요. 숱감소하시는 거. 자연스럽고 부드러운 레이어를 만들어내며 부피를 줄이고 가벼운 느낌을 줍니다. 그러니까 틴닝 가위보다는 내가 원하는 부분에 숱만 뺄 수 있기 때문에 이 슬리더링을 사용한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클리핑은 형태가 이루어진 두 발 선에 클리퍼나 가위로 튀어나온 두 발을 잘라주는 거고요. 나칭 포인팅은요, 두 발에 질감을 주는 기법으로서 두 발 끝에 45도 온도로 비스듬히 커트하는 기법.
입니다. 그래서 마무리할 때 남자분들은 아실 거야. 쭉 해놓고 두 발 끝을요 탕탕탕탕탕탕 한 번씩 잘라줘요. 45도로 그냥 이렇게 잘라주거든요. 그거를 나칭 포인팅 기법이라고 합니다. 크로스 체크 커트, 이미 자른 모발을 다른 방향으로 다시 체크해서, 그러니까 여기랑 여기를 균일하게 다시 자르는 기법을 크로스 체크라고 하고요. 신징은 뭐냐면 머리카락 끝을 불태우는 기법이에요. 이거 손상된 모발의 경우 많이 하고요. 영양분이 더 새어나지 않도록 끝을 살짝 이제 태워서 막아주는 역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걸 신징이라고 해요. 블로킹은요, 정확한 커트를 위해서 두상 모발을 구획을 나누는 거고요. 4등분, 5등분, 6등분, 뭐 다른 커트에 비해서 이제 더 다양하게 나눌 수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4등분, 5등분, 6등분 이렇게 이제 많이 사용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파마할 때는 9등분도 쓰고요, 7등분도 쓰고요. 그렇게 쓰신다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블로킹 자체는 커트 또는 다른 걸 위해서 두 발의 모발을 구획하는 거가 블로킹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섹션은요, 블로킹 되어 있는 데서 내가 필요시 커트를 또는 이제 파마를 말 때 이제 나눠주는 거, 그 구역을 섹션이라 그래요. 그래서 가로 섹션, 세로 섹션, 사선 섹션, 방사선 sek션 등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시술 각도도 볼게요. 자연 시술각은요, 중력에 의해서 자연적으로 0도, 그러니까 항상 여기가 0도예요. 항상 밑이 0도고요. 두상 시술각은요, 여기서의 90도는 여기서의 90도는 옆쪽, 두상의 둥근 접점을 기준으로 두상에서 모발을 들어올리는 각도를 시술각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시술각이라고 하면 두상 시술각을 얘기한다고 보시면 돼요. 베이스 볼게요. 베이스는 온더 베이스. 온더 베이스는 내가 머리카락, 이제 가운데 걸 떴어요. 이제 삼각형이 되도록 하는 게 요 가운데, 섹션이나 블로킹 되어 있는 부분에서 이렇게 모았을 때 정 가운데로 오게 하는 걸 온더 베이스. 근데 얘가 옆으로 살짝 한쪽 면이 직각이 될 수 있게 이렇게 모여주는 게 사이드 베이스. 근데 요 직각면을 넘어가면 오프 더 베이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프 더 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특징이 있는데요. 급격한 길이 변화를 주고자 할 때 사용을 해요. 왜냐면 이렇게 땡그랗게 하다 보니까 이쪽 부분, 요만큼 떴겠죠? 이쪽 부분 길이랑 이쪽 끝에 쪽 이렇게 당겨지니까 요 길이랑 여기서 가는 길이가 달라요. 그러니까 길이 변화를 줄 때 사용하는 게 오프 더 베이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섹션 7 헤어펌 볼게요. 헤어펌도 되게 잘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자, 헤어 퍼머넌트 웨이브가 뭐냐면, 헤어 퍼머넌트 웨이브는 화학 약품과 열을 이용해서 머리카락의 구조를 변화시켜 일정 기간 동안 지속되는 웨이브나 컬을 만드는 헤어 시술이고요. 일반적으로 펌이라고 불리며 이를 통해 직모를 웨이브로 바꾸거나 또는 다양한 스타일을 연출을 할 수 있는 게 이 퍼머넌트 웨이브입니다. 자, 퍼머넌트 웨이브 역사. 고대 이집트에서 퍼머넌트 웨이브가 시작이 됐고요. 머리카락을 곱슬거리게 하기 위해서 알칼리성과 진흙, 물을 사용해서 고정해서 웨이브를 만들었고요. 마셜 그라타우, 찰스 에슬러, 조셉 메이어, 제이비 스피커먼은 또 나오네요. 맨날 나와요. 자, 1875년 열을 이용한 최초의 컬링 아이론을 컬링 아이론으로 마셜 웨이브를 발표했고요. 찰스 네슬러 1905년 영국 런던에서 긴 머리에 적합한 스파이럴식 웨이브를 발표했고요. 조셉 메이어 1925년 독일인으로서 네슬러 기계를 개선해서 안전하고 효율적인 퍼머넌트 웨이브 기계를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알칼리 용액과 열을 사용한 크로키널식 웨이브를 만든 게 조셉 메이어고요. 제이피 스피크먼은 1936년 열을 사용하지 않고 화학 용액만으로 하는 콜드 퍼머넌트를 발표를 했어요. 자,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이제 미용실에 보통 가시면 사용하는 게 이 콜드 퍼머넌트예요. 자, 콜드 펌. 열을 사용하지 않고 화학 용액만으로 모발을 곱슬거리게 하는 방식이고요. 모발을 롤러나 로드에 감고 화학 용액, 일제와 이제를 사용해서 컬을 고정합니다. 열을 사용하지 않아서 모발 손상이 비교적 적고요. 컬의 유지력이 히트펌에 비해서 조금 약해요. 그래서 관리가 필요한 게 이 콜드 퍼머넌트. 자, 히트펌. 열을 사용하는 방식이고요. 스파이럴식과 크로키롤식이 있어요. 스파이럴식은 모발을 나선 형태로 감아서 자연스럽고 탄력 있는 컬을 형성을 하고요. 크로키널식은 모발 끝에서부터 뿌리 쪽으로 위로 감아 올리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두 발 끝에 컬은 작아지고 두피 쪽으로 가면서 이제 말아 올리다 보니까 좀 이제 모이잖아요. 그래서 두피 쪽으로 가면서 컬이 커지는 와인딩 방법을 크로키널식이라고 합니다. 퍼머넌트 웨이브에서는 일제 환원제와 이제 산화제 방식을 좀 아셔야 되는데, 자, 일제는 모발을 환원시키는 거예요. 환원이 뭐냐면 이황화 결합을 끊고 환원 하는 거고요. 새로운 결합을 형성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일제를 쓰는 이제 과정 자체를 프로세싱 솔루션이라고 하고요. 용액은 티어글리콜산을 보통 주로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일제를 사용하고 나서는 이제 플레인 샴푸를 한번 해요. 물로 헹구고 나서 이제
산화제를 또 쓰죠. 그래서 일액으로 끊어졌던, 그러니까 이 이항화 결합을 환원했던 걸 다시 재형성해요. 왜? 1제를 닦아주고 다시 거기다 2제를 입히는 거거든요. 이때는 과산화수소랑 브론산 염류가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브론산 염류는 농도를 가끔 물어보는데 적정 농도는 3에서 5% 정도를 사용한다 보시면 돼요. 다른 말로 이제 취소산 염류라고도 나오거든요. 취소산 나트륨, 취소산 칼륨, 뭐 보통 이렇게 나오기도 합니다. 또는 브론산 나트륨, 브론산 칼륨이라고 나오기도 해요. 작용 원리를 좀 보면요. 일액 환원 작용은요. 여기 머리카락은 이제 SS 결합이죠. 이렇게 SS 이렇게 두 가지가 이렇게 붙어져 있어요. 가로 결합. 측세 결합인데 그 측세 결합에서 요 SS 구조를 끊어요. 그래서 수소가 들어가면서 요 중간을 딱 잘라줍니다. 잘라주면서 머리카락의 구조 자체가 끊어져요. 그러니까 말랑말랑 죽처럼 변해요. 그 상태에서 다 끊어졌으면 거기다가 내가 원하는 파마 모양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 다시 산화작용. 그러니까 요 수소 결합에,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과산화수소를 넣어서 다시 산소를 넣어서 요 수소를 빼주는 거예요. 수소를 빼줘요. 수소를 빼주면서 다시 요 결합, 그러니까 꺾여진 상태로 또는 펴진 상태로 결합을 다시 맞춰주는 거. 이 작업을 산화작용이라고 합니다. 골드 퍼머넌트 웨이브는 아까 얘기 드렸지만 열을 사용하지 않고 화학양품으로만 하시는 웨이브예요. 여기는 1호법과 2호법이 있어요. 1호법은 제1액 환원제만 사용해서 웨이브를 만드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2액 산화제는 안 쓰고 공기 중에 산소만 이용해서 하는 건데 이거 잘 안 돼요. 산화작용을 되게 오래 기다리셔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잘 이용하지는 않고요. 자, 2호법을 보통 많이 사용을 합니다. 2호법은 일제 쓰고 2액으로 이제 다시 산화작용을 빨리 주는 거고요. 보통 우리가 쓰는 게 이제 알칼리 웨이브랑 이 산성 웨이브 두 가지를 많이 쓰시는데요. 티오글리콜산이 주성분이에요. 알칼리성 웨이브는 사용 시간이 짧고요. 대신 좀 자극이 세죠. 웨이브도 빨리 되고 강한 웨이브도 형성이 됩니다. 근데 이거보다 조금 더 알칼리가 약한 거, 약산성으로 쓰시게 되면 이제 좀 시간이 좀 더 길어져요. 웨이브는 좀 강하다기보다는 좀 부드러워지는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손상을 줄일 때 쓰시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즘 이제 쓰는 게 이제 거품 퍼머넌트도 사용을 하죠. 거품 퍼머넌트는 거품 형태 약품을 해서 이제 혼자 편하게 할 수 있게 하시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웨이버의 상태는 일단 프로세싱, 아까 이제 프로세싱 솔루션이라고 설명을 잠깐 드렸지만 그거는 일제를 쓰는 그 과정을 뜻하는데 적당한 프로세싱이 됐을 때는 이제 내가 원하는 딱 적당한 정도의 모발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언더 프로세싱, 필요한 시간보다 부족하면 웨이브가 생기다 말아버려요. 언더로 했으니까. 자, 오버 프로세싱은 내가 원했던 것보다 오버해서 하시게 된 거. 그래서 지나친 웨이브가 형성이 되는 거죠. 더 많이 꼬여버리는 거예요. 근데 오버 프로세싱에 대해서도 손상모의 경우는 이제 손상까지 이루어지는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두 발끝이 찢어지거나 말려버리거나 끊어져 버리는 현상이 이루어지는 게 오버 프로세싱입니다. 웨이브 전에는 꼭 모발 상태를 확인해 주셔야 되는데요. 다공성 모발이 뭐냐면 머리에 구멍이 많은 거예요. 다공성. 그래서 수분이 많이 들어가거나 좀 이제 많이 푸석푸석한 머리로요. 그래서 이제 용액이나 약품을 넣었을 때 흡수가 많이 돼요. 많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저강도의 약품을 사용하시는 게 좋고요. 발수성 모발은 보통 버진 헤어들이 발수성 모발이 이제 있는데 되게 튼튼해. 이제 물을 튀겨내. 이제 약품 침투가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영양소들 되게 꽉 차 있고 수분도 꽉 차 있고 그래서 이런 경우들은 또 조금 더 강한 약품을 쓰거나 도포 시간을 늘리는 것이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버진 헤어는 큐티클 층에 손상이 되지 않아서 아주 건강한 상태의 모발. 그래서 화학 처리를 처음 받는 모발로 약품의 강도와 도포 시간을 신중하게 찾아야 된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웨이브 차단 처리, 프레샴푸 할 거고요. 일단은 머리가 이제 기름기도 좀 날리고, 불순물도 좀 제거하고, 클렌징도 좀 하고 하는 거 프레샴푸라고 하고요. 타월 드라이. 샴푸 후 타월로 모발에 물기를 부드럽게 제거해주고, 물기를 너무 많이 제거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좀 이제 물기를 많이 제거하면 또 약품 처리할 때 좀 너무 많이 흡수될 수 있어요. 그래서 물기를 적당히 둬야 하고요. 프레커트. 고객이 원하는 스타일에 맞춰 기본적인 커트를 진행을 하는데 펌 후의 모양을 고려해서 1, 2cm 여유있게 길이와 레이어를 조정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 전처리는 손상모의 경우에는 트리트먼트 PPT나 LPP를 보통 사용을 하고요. 발수성 모의 경우는 알칼리성 전처리제 도포 후 스티머를 사용해서 열 처리를 미리 해주는 걸 전처리라고 합니다.
웨이브의 블로킹은 보통 시험 때 뭐 하죠? 일반형이랑 혼합형 들어가잖아요. 7등분, 지금 9등분 뭐 이렇게 들어가시는데, 그래서 커트 블로킹보다는 조금 더 등분을 많이 쪼개요. 말아 넣어야 되니까 그렇게 하는 거고요. 섹션은 블로킹 후 로트의 크기, 모질과 완성된 컬의 방향 등을 고려해서 섹션을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와인딩은 뭐냐면 말아 넣는 거야. 말아 넣는 거. 로트를 말아 넣는 작업을 와인딩이라고 합니다. 이제 적당한 텐션과 적당한 각도에서 말아 넣어 주셔야지만 올바른 와인딩이 될 수 있는 거 라고 보시면 되고요. 두피에서 볼륨이 형성되는 시작점까지의 거리를 스템이라고 합니다. 요거는 조금 뒤에 바로 또 설명드릴 거예요. 스템과 베이스의 관계를 보고 갈게요. 온더 베이스는 말아 넣어졌을 때 논스템이 되는 걸 온더 베이스라 그래요. 그래서 두단 각도를 124, 135도 정도로 살짝 앞으로 갔다가 텐션을 맞춰서 말아 넣어 주시는 거. 논스템, 요 끝에 부분에 움직임이 아예 없는 논스템이고요. 하프 오프 베이스는 두단 각도에서 90도로 내려오시면 돼요. 그러면 아예 움직임이 없다라기보단 하프 스템, 반 정도 스템이 생기고요. 그리고 자연스러운 볼륨 형성이 가능합니다. 오프 베이스는 여기서 앞쪽으로, 내가 하는 것보다 앞쪽으로 놓고 조금 더 스템 자체를 길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볼륨 형성이 잘 없고요. 두상 각도는 45도 이하로 놓고 하고요. 롱 스템이 형성되는 게 이 오프 베이스라고 보시면 돼요. 섹션과 로트의 관계, 이건 종종 나옵니다. 자, 굵은 모발이나 경모, 그러니까 딱딱한 모발이죠. 수치 많은 모발은 섹션 폭을 좁게 하고요. 로트 직경은 가는 것을 써야 돼요. 아니면 안 말려요, 아예. 안 말리고요. 가는 모발이나 수치 적은 모발은 섹션 폭은 넓게, 로트 직경은 넓은 것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 작은 거 하면 너무 빡빡빡빡 말아지고요. 좀 넓게 해서 하시는 게 좋아요. 로트 굵기에 따른 웨이브. 자, 내로 웨이브는 뭐냐면 작은 로트를 사용해서 형성된 좁고 촘촘한 웨이브를 뜻해요. 웨이브가 되게 강하게 형성되어 있고요. 모발이 풍성해 보이며 볼륨을 극대화시키는 게 내로 웨이브. 와이드 웨이브는 넓게 가는 거예요. 큰 로트를 사용해서 형성되고 넓고 부드러운 웨이브를 뜻하고요. 웨이브가 뚜렷하게 보입니다. 섀도우 웨이브는 은은하게, 그림자처럼 은은하게 들어가시는 거고요. 내추럴한 웨이브 스타일이에요. 프리즈 웨이브, 매우 작은 로트를 사용해서 매우 촘촘하고 곱슬곱슬한 웨이브가 프리즈 웨이브고요. 모발을 매우 풍성하게 보이게 하고요. 강한 텍스처를 제공을 합니다. 와인딩 방법은 인컬, 아웃컬, 포워드 컬, 리버스 컬이 있는데요. 인컬은 모발 끝이 얼굴 안쪽으로 말려 들어가는 컬 스타일이고요. 아웃컬은 모발이 바깥쪽으로 말려 들어가는 컬 스타일. 포워드 컬은 모발의 앞쪽으로 감아 얼굴 방향으로 형성하는 컬 스타일. 리버스 컬은 모발의 뒤쪽으로 감아 얼굴 반대 방향으로 형성한 컬 스타일입니다. 프로세싱 타임은 일액이 모발 구조에 작용해서 웨이브를 형성하는 데까지 필요한 시간이에요. 이거를 프로세싱 타임이라고 하고요. 보통 10분에서 15분 정도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오버 프로세싱은 제 일액을 모발에 너무 오래 방치한 상태. 너무 많이 한 거예요. 언더 프로세싱은 내가 원했던 것보다 컬이 덜 나온 거, 내가 원했던 것보다 덜 하게 된 거를 언더 프로세싱이라고 하고요. 테스트 컬은 중간에 한두 가닥 정도의 모발을 풀어서 프로세싱 타임과 웨이브의 정도를 보는 거야. 그래서 해놓고 중간에 하나만 딱 풀었다가 잘 됐나 확인하시는 거를 테스트 컬이라고 하시고요. 플레인 린스는 중간 린스인데 일액이 모발이 남지 않도록 충분히 헹구어주는 물름을 하는 중간 린스입니다. 플레인 린스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남아있는 약재가 있어서 그러니까 이액을 쓸 때 산화작용이 잘 오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중간 린스를 꼭 적당하게 38도에서 40도짜리 물로 중간 린스를 꼭 해주셔야 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끝나고 나면 이액 도퍼가 되는데, 이액 도퍼는 자연 상태의 모발을 결합으로 우고 웨이브 형태를 고정시키는 작업이고요. 모발 전체에 산화제를 골고루 도포한 후에 일반적으로 5분에서 10분 정도 방치 후 한 번 더 바르고 5분 더 방치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왜 한 번 더 하냐면 산화제를 넣고 그 산소가 과산화수소이기 때문에 금방 날아가요. 금방 날아가다 보니까 한 번 더 꼭 해주셔야 되는 게 이 이액 도포 작업이고요. 그 다음에 헹구기 할 거고, 그 다음 로트 제거 들어갈 거고. 그래서 로트를 하고 로트 제거 들어가죠. 그 다음에 로트 제거, 중화제를 충분히 헹군 후에 로트를 다시 제거하시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헤어펌 마무리는 타월 드라이 하고요. 로트 제거하고 타월 드라이 해주시고 리세트. 펌이 완료된 후에 모발의 웨이브나 컬을 더욱 자연스럽게 만들고 전체적인 스타일을 다시 정리하는 과정을 리세트라고 합니다. 그리고 컬이 안 나온 경우는 언더프레싱의 경우가 있고요. 사용한 로트의 지름이 너무 큰 경우, 또는 와인딩 시 텐션이 부족했던 경우, 또는 이액 산화제 처리가 부족했던 경우 있을 수 있고요. 과도하게 웨이브 나온 경우, 오버 프로세싱이 됐을 경우, 그리고 사용한 로트 지름이 너무 작은 경우, 또는 두발 상태보다 너무 강한 펌제를 사용한 경우, 이런 경우는 과도한 웨이브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리고 컬이 쉽게 풀리는 경우는 이액이 모발에 충분히 흡수되지 않았을 때는 빨리 풀려요. 또는 중화 과정이 매우 불안정했을 때 라고 보시면 되고요. 두발 끝이 자지러지는 경우는 과다한 텐션을 줬을 때, 또는 오버펄싱을 했을 때, 또는 펌 시술로 인한 모발 손상이 많았을 때, 또는 열 사용으로 인해 손상이 되었을 때로 볼 수 있습니다. 매직 스트레이트 헤어 펌도 보고 가셔야 되는데, 매직은 퍼머넌트랑 살짝 달라요. 그러니까 원리는 똑같아요. 원리는 똑같은데 이제 꼬아줄 거냐 아니면 필 거냐, 요 차이고요. 매직 스트레이트 펌은 플랫 형태의 아이론을 이용해서 스트레이트 형태를 고정하는 거고요. 프레스 작업을 통해서 모발의 큐티클층이 매끄럽게 정돈되는 게 이 매직 스트레이트 펌입니다. 볼륨 매직은 이제 모발 끝 쪽에서 살짝 안마름, C컬을 주면서 매직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매직 프레스 방법은 네이프에서는 45도에서 0도, 백에서는 90에서 45도 0도. 그러니까 갔다가 밑으로, 갔다가 밑으로, 갔다가 밑으로 계속 머리카락을 펴주는 작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볼륨 매직의 경우에는 90도 쪽에서 살짝 회전시켰다가 내려오고, 이제 안쪽에서는 살짝 볼륨을 줬다가 내려오고 하는 작업의 볼륨 매직이고요. 기초들에 들어갈게요. 여기서 이제 파팅 부분이 나오는데 잘 나온다? 나와요. 근데 많이 출시되진 않아요. 많이 출시되진 않는 부분이지만 그래도 보고 가셔야 됩니다. 자, 헤어 세팅. 롤러핀 12고 등을 사용해서 모발을 특정 형태로 고정하는 과정이고요. 오리지널 세트. 처음으로 스타일을 설정하는 과정. 리세트는 끝나고 나서 새롭게 설정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헤어 파팅은 모발을 나누는 방법인데, 일단 센터 파트 가운데 나누시는 거고요. 사이드 파트는 옆에서 나누는 거고요. 라운드 사이드 파트 옆에서 이렇게 라운드로 나누는 파트고요. 그리고 V 파트는 앞쪽에서 V로, 스퀘어 파트는 네모나게, 카우리 파트는 자 여기 두정부 이쪽 부분에서 방사형으로 나눠주는 파트. 그 다음 다운 다이애고널 파트, 앞에서 봤을 때 안쪽으로 오게 되는 거예요. 업 다이애고널 파트는 여기서 위쪽 안쪽으로, 사진이 더 정확합니다. 안쪽으로 이제 위에 업 안쪽으로 들어가시는 거고요. 다운은 앞에서 안쪽으로 가시는 거고요. 백센터 파트는 뒷부분 하시는 거. 렉탱글러 파트. 렉탱글러 파트는 스퀘어보다 좀 더 길게 렉탱글러를 만드시는 파트고요. 크라운 투 이어 파트는 크라운 포인트부터 이어 포인트까지 이어지는 파트. 이어 투 이어 파트는 이어 포인트부터 반대쪽 이어 포인트까지 가는 파트. 헤어 쉐이핑. 헤어 쉐이핑은 모발의 형태를 디자인하고 조정하는 과정으로 특정 스타일이나 형태를 위해 커트와 빗질을 하시는 것을 뜻합니다. 업 쉐이핑은요, 모발을 위쪽으로 업 들어올려 자르는 방법이고요. 다운 쉐이핑은 모발을 아래쪽으로 내리면서 자르시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무게감을 강조하고 싶을 땐 다운 쉐이핑이 맞고요. 업 쉐이핑은 상단에 볼륨을 주거나 가볍고 경쾌한 느낌을 연출하는데 좋습니다. 헤어 컬링. 헤어 컬링은 모발을 말아 컬을 만드는 과정이고요. 열을 이용하거나 롤러, 펌 등을 이용해서 이루어집니다. 헤어 컬링의 목적은 모발에 웨이브, 플러프, 볼륨 처리를 통해 변화를 주기 위함입니다. 웨이브는 이제 물결 모양, 부드러운 컬을 뜻하고요. 플러프는 뭐냐면 모발 끝을 부드럽게 가볍게 처리해서 이제 살짝 이렇게 떠 있는 느낌을 주는 게 플러프. 볼륨은 안쪽에 주는 거예요. 모발이 풍성하게 보이도록 하는 걸 볼륨이라고 합니다. 자, 헤어 컬링 명칭도 보고 가셔야 되면, 베이스는 모발이 두피에서 나오는 지점, 여기 시작되는 지점을 뜻하고요. 스템은 이제 컬의 각도와 높이를 결정하고요. 스템, 이게 베이스부터 피벗 포인트까지의 거리를 스템이라 그래요. 그래서 요 스템이 길면 길수록 컬이 느슨해져요. 그리고 짧으면 짧을수록 이제 논 스템이 되면서 이제 탄력 있는 컬이 되고. 자, 피벗 포인트는 컬의 회전하는 중심점이고요. 모발의 움직임과 방향을 조절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요. 루프는 컬의 둥근 부분, 말려있는 부분을 루프라고 합니다. 엔드 오브 컬은 컬의 끝부분, 제일 끝 지점을 엔드 오브 컬이라고 하고요. 베이스는 헤어 컬링이나 스타일링을 하기 위해 모발을 나누는 기준점이에요. 스퀘어 베이스는 네모나게, 오블롱 베이스는 타원형 모양, 트라이앵글러 베이스는 삼각형 모양의 베이스, 아크 베이스는 아치형 모양의 베이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스템은요, 논하프 풀스템이 있는데요. 이것도 아까 펌한테 잠깐 나왔었죠? 논하프 풀스템. 논스템은 움직임이 없는 거예요. 움직임이 없어요. 딱 붙여놓은 거예요. 딱 붙여놓은 거. 딱 붙여놓고 탄력 있고 강한 컬이 형성이 되고요. 하프 스템은 베이스에서 컬까지의 거리가 중간 정도. 적당한 탄력과 균형을 갖춘 컬이 형성이 되고요. 풀스템은 좀 이제 풀어준 거예요. 풀스템. 그래서 베이스에서 컬까지의 거리가 좀 긴 경우, 그래서 컬이 느슨하고 되게 부드럽게 형성이 됩니다. 풀스템 또는 롱스템이라고도 해요.
자, 컬의 종류. 스탠드업 컬이 있고요. 스탠드업 컬은 두피에서 90도로 서 있는 거예요. 스탠드업에서 서 있는 컬이고요. 리프트 컬은 모발이 두피에서 45도로 들어져 있는 컬. 자연스러운 볼륨을 제공하고요. 모발이 부드럽게 떠오르는 효과가 있습니다. 플랫 컬은 눕혀 있는 거예요. 플랫, 평평한 거. 모발이 두피에서 0도로 평평하게 붙어 있는 컬을 플랫 컬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스컬프처 컬은 모발 끝에서 모근 쪽으로 와인딩 하면서 모발 끝이 원의 중심이 되는 컬을 스컬프처 컬이라고 합니다. 두피에 가깝게 붙어서 작은 컬이 형성이 되고요. 모발 끝으로 갈수록 웨이브 폭이 좁아져요. 핀 컬은 모근 끝쪽에서 모발 끝으로 와인딩 하면서 모근 쪽에 원이 중심이 되는 컬이고요. 머리카락을 꼬아 두피에 평평하게 붙여서 핀으로 고정합니다. 모발 끝으로 갈수록 웨이브 폭이 넓어져요. 컬의 방향에 따라서 명칭도 나뉠 수 있는데요. 포워드 컬은 앞쪽으로 귓바퀴 방향으로 말리는 컬, 리버스 컬은 귓바퀴 반대, C 컬은 클럭와이즈, 시계 방향으로 말리는 컬, CC 컬은 카운터 클럭와이즈, 시계 반대 방향으로 말리는 컬. 그러니까 컬 나올 때 C 컬 그러면 이렇게 말한가? 이제 C 컬을 뜻하는구나 보다는 클럭와이즈, 살짝 달라요. 살짝 다르게 나옵니다. 자, 그 다음 컬 피닝은 세 가지가 있어요. 사선 고정 하시는 방법이 있고요. 일반적으로 이제 사선 고정을 많이 쓰고요. 수평 고정은 옆으로 평평하게 수평 고정 하시는 거. 교차 고정은 2개 X자로 교차해서 하시는 방법이에요. 롤러 컬은 원통형 롤러를 사용해서 모발을 자연스럽게 부드럽게 웨이브를 주는 방법인데요. 논스템 롤러 컬 앞쪽으로 이렇게 갔다가 내려오시는 거. 논스템이 발생이 되고요. 합스템은 중간 90도에서 하시는 거. 롱스템은 앞쪽, 제 쪽으로 45도 쪽으로 말아서 하시는 거 라고 보시면 돼요. 헤어 웨이빙은요, 요건 용어 잠깐 아셔야 돼요. 웨이브가 있을 때, 비기닝, 시작점이에요. 엔딩, 끝나는 지점이고요. 크러스트는 웨이브에서 제일 높은 부분, 그리고 리치는 요 웨이브가 있을 때 중간점이고요. 트로프는 제일 낮아 있는 골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용어기 때문에 알고 가셔야 되는 거. 에어 웨이브 형상에 따른 분류. 이것도 아까 있었죠. 섀도우 웨이브 은은하게, 와이드 웨이브가 일반적인 거야. 일반적으로 와이드 넓게 하시는 거. 그리고 네로우 웨이브, 네로우는 파장이 작아 곱슬거리는 웨이브고요. 프리즈 웨이브, 모발 끝부분만 웨이브가 있는 스타일입니다. 사진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웨이브 방향에 따라 구분을 또 할 수 있어요. 버티컬은 버티컬 뭐죠? 수직, 호리존탈, 수평, 다이아고널 은 대각선. 이렇게 보시면 돼요. 대각선, 호리존탈, 이제 버티컬 옆으로 가시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용어기 때문에 이런 저 용어는 저걸 뜻하는구나. 이렇게 그냥 보시면 돼요. 핑거 웨이브는 손으로 웨이브를 하는 거고요. 예전에 이제 미국에서 유행했던 이제 그냥 자연스럽게 손으로 웨이브 주는 머리로 보시면 돼요. 핑거 웨이브의 3대 요소는 크레스트, 리치, 트러브. 그러니까 올라간 부분, 연결 부분, 제일 낮은 부분. 이 세 가지가 핑거 웨이브의 3대 요소입니다. 용어도 잠깐 보시면 스킵 웨이브, 있다 없다 스킵 되는 거. 로우 웨이브는 리치가 낮은 웨이브, 하이 웨이브는 리치가 높은 웨이브, 덜 웨이브는 리치가 느슨하게 들어간 거, 스윙 웨이브는 리치가 큰 웨이브, 스월 웨이브는 리치가 나선형으로 스월 되는 웨이브를 뜻합니다. 자, 뱅은 애교머리고요. 뱅은 앞머리는 많이들 하시잖아요. 그래서 애교머리라고 보통 하는데 이마를 장식하기 위한 앞머리를 뱅이라고 합니다. 보통 이런 뱅들을 안 해요. 안 하지만 그래도 용어 정도는 알고 가야 된다. 플러프 뱅은 부드럽고 풍성한 느낌의 뱅이고요. 롤 뱅은 롤로 둥글게 말린 형태의 뱅. 웨이브 뱅은 풀 웨이브나 하프 웨이브를 만든 뱅. 프렌치 뱅은 모발을 들어올려 플러프하는 뱅. 프린지 뱅은 가르마 가까이에 낸 작게 만든 뱅을 뜻합니다. 플러프는요, 머리 끝 처리라고 보시면 되는데, 라운드 플러프, 동그랗게 말라서 부풀린 스타일이고요. 덕테일, 꼬리처럼 하는 스타일. 페이지보이 플러프, 안쪽으로 말린 형태의 플러프입니다. 용어 정도만 알고 가세요. 귀에만 그냥 익혀두세요. 리세트, 오리지널 세팅이 끝난 후에 다시 손질해서 원하는 스타일을 만드는 과정이고요. 브러싱, 브러쉬를 사용해서 빗는 과정. 코밍은 빛을 사용해서 정리하는 거. 백코밍은 머리카락을 거꾸로 들어 올려서 볼륨을 주는 과정. 콤아웃은 스타일링 후 머리카락을 정리하는 과정. 그래서 콤아웃 언제 쓰지? 우리 커트하고 나면 콤아웃 항상 하거든요. 콤아웃 안쪽으로 이렇게 살짝 해서 정리해 주는 거. 콤아웃.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용어예요, 용어. 드라이 하실 때 컬을 주셔야 되는데, 아이 컬은 뭐냐면
컬을 안 주는 거야. 근데 이대로 쭉 끝까지 빼시는 거. 롤이 있으면 쭉 끝까지 빼시는 거. 그리고 J 컬은 브러쉬나 아이롱을 한 바퀴에서 한 바퀴 반 정도 감았다가 C 컬보다는 살짝 덜하게. 근데 C 컬은 한 바퀴에서 한 바퀴 반을 감는데 이렇게 살짝 텐션을 더 주시면서 C 컬, 자연스러운 컬링 되도록 하시는 거. CC 컬은 C 컬보다 강한 거고요. S 컬은 두 바퀴 이상 가면서 한 번 더 꺾어지게 가는 거를 S 컬이라고 합니다. 브러쉬 쓰시는 거는 안쪽으로 잡고 보통 이제 오른쪽 잡으니까 앞쪽에 잡아서 이제 사용을 하시겠죠? 제 손이에요. 그리고 텐션이 뭐냐면 이제 매번 이제 헤어를 하실 때, 커트할 때, 드라이할 때 뭐 다 할 때마다 텐션 얘기가 계속 많이 나오는데 텐션은 내가 그 탄력을 뜻하는 거야. 내가 적당한 탄력 정도를 주는 거를 텐션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드라이 하실 땐 텐션은 브러쉬나 롤 브러쉬 이용해서 고르게, 그러니까 똑같이 적당한 텐션이 들어갈 수 있게 하는 거고요. 과한 텐션을 주면 불쾌할 수 있고요. 그리고 머리카락이 꼬일 수도 있고요. 너무 많이 이제 손상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주의하셔야 된다. 그리고 드라이 하실 때 각도. 오프 베이스는 내가 두상 면에서부터 안쪽 오프 베이스 주시는 거고요. 드라이 할 때 베이스의 크기. 자, 브러쉬가 있으면, 제일 좋은 건 80% 정도를 잡으시는 거야. 80% 정도를 잡고 하시는 거. 자, 잘못된 거 꽉 채우시는 거 또는 더 많은 걸 모아서 잡게 되는 거 라고 보시면 됩니다. 문제에 종종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롤브러쉬의 길이의 80% 이내를 잡으셔야 된다. 베이스는 세로 폭은 롤브러쉬 지름과 1대1 정도가 보통은 맞다. 요거는 그 스타일마다 조금씩 선택이 가능하다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드라이 할 때 모발의 수분은요, 약 20에서 25%가 적당하고요. 스타일 끝난 후에는 10% 정도의 수분을 함유하고 있을 거예요. 10% 이하가 된 경우에는 오버드라이가 돼서 모발에 정전기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베이지 컬러 들어갈게요. 여기서는 일단 염색제 쓰시는 방법을 좀 보고 가셔야 되고요. 뭐 나머지 내용들은 크게 뭐 나오진 않지만 그래도 이제 훑고 넘어가는 정도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색지각 3요소, 빛과 물체가 눈이 있고요. 색의 3요소는 색상, 명도, 채도가 있습니다. 색상은 색깔을 뜻하고요. 명도는 밝고 어두운 정도, 채도는 이제 얼마나 선명하고 강한지, 그러니까 얼마나 순수한가를 뜻하는 게 채도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염색. 헤어 염색은요, 머리카락에 색깔을 입히는 과정이고요. 종류는 영구 염색, 반영구 염색, 일시적 염색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탈색은 머리카락에 자연 색소를 제거해서 밝은 색상으로 만드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색깔을 빼는 과정을 탈색이라고 합니다. 헤어 다이는 뭐냐면 우리가 지금 일반적으로 생각하시는 염색을 헤어 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백발 염색이나 부분 염색을 포함해서 자연 머리색을 다른 색으로 아예 물들이는 작업을 헤어 다이라고 하고요. 헤어 틴트는 기존 머리카락 색상에 가볍게 색을 더하는 거를 틴트라고 해요. 다이 터치업은 기존에 염색한 머리카락의 뿌리 쪽, 그러니까 뿌염을 다이 터치업이라고 합니다. 또는 리터치라고 해요. 헤어 컬러 제한. 뭐 웜톤, 쿨톤 이거는 일단 NCS에 있어서 제가 책에도 들어있고 일단 내용이 들어있는데 문제는 그렇게 자주 나오지는 않는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봅시다. 머리카락 염색은 그 사람한테 맞는 컬러를 하는 게 더 자연스럽다. 그래서 제한해 줄 수 있다. 뭐 그런 내용이고요. 헤어 컬러 제의 종류는 일시적 연모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 번 입히는데 근데 머리카락 샴푸하면 금방 빠지는 거. 가 일시적 연모고요. 반영구 연모제는 4주에서 6주 정도 진행이 돼요. 그래서 점차 계속 색이 빠져요. 계속 색이 빠지는 게 반영구 연모제. 그래서 모발 손상이 적고요. 화학적 처리 없어도 할 수 있습니다. 자, 영구적 연모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염색해야지 라고 했을 때 하시는 게 영구 연모제예요. 그래서 모발의 큐티클을 열고 색소를 빼고 그 색소에 모피지를 넣고 하시는 거. 그래서 더 밝게 내가 원하는 색을 내려면 탈색을 하는 경우들도 있고요. 그냥 하시는 경우는 이제 검은색이 섞여 있다 보니까 발색이 확 좋진 않죠. 하지만 여러 가지 색상이 가능하다. 그리고 한번 입히고 나면 거의 다 자라날 때까지 영구적으로 유지가 된다. 그게 영구 연모제입니다. 자, 영구 연모제는 1액과 2액. 자, 여기서 아까 파마랑은 조금 내용이 다른 게 1액이 알칼리제예요. 아까 환원제라고 그랬었죠. 염색제에서 1액은 알칼리제예요. 파라페닐렌 디아민이 들어있고요. 연모제 성분이 들어있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암모니아, 우리 염색제 그 암모니아 특유의 냄새 나죠? 암모니아가 들어있고요. 2액은 산화제 똑같아요. 과산화수소가 들어있어요. 산화염료의 종류는 PPD, 파라페닐렌 디아민, 검은색이나 어두운 갈색을 내고요. PDT,
파라틸렌 디아민, 갈색이나 붉은색 자주색을 내고요. 모노니트로 펠리엔 디아민, 노란색이나 주황색, 붉은색을 내는 종류입니다. 그래서 색깔 따라서 들어있어요. 색깔 따라서 들어있는 그냥 종류예요. 연모제의 작용 순서는요. 자, 연모제는 아까 파마랑 달라요. 1핵 쓰고 닦아내고 2핵이 아니에요. 1핵과 2핵을 같이 섞어서 씁니다. 같이 섞어서. 자, 혼합된 연모제 1핵과 2핵을 일정 비율로 혼합을 해서 그 연모제를 머리카락에 고르게 도포를 해요. 그리고 산화제가 연모제 성분을 활성화해서 모발 내에 색소를 형성하고 착색되게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탈색은요, 자연 모발의 색소를 제거해서 머리카락을 더 밝게 만드는 과정이에요. 머리카락을 염색하기 전에 색소를 제거하거나 머리카락을 밝은 색상으로 변화시키기 위해 사용을 하고요. 보통 색깔을 빼면 뺄수록 갈색, 노란색에서 연한 노란색, 진짜 많이 빼면 흰색까지도 가기도 하는데 흰색까지 잘 안 하긴 하죠. 잘 안 하죠. 탈색 많이 해야 돼요. 탈색에서 1핵은 알칼리제 똑같은데 색소를 완전 제거하는 목적으로 하는 거고요. 그리고 2핵은요, 과산화수소 같은 산화제가 포함되어 있긴 한데 아까랑 비슷한데 산화 반응을 통해서 멜라닌 색소를 완전히 산화시키는 목적이에요. 그래서 산화시켜서 옥시멜라닌화 시키는 게 목적인 게 이 탈색의 이제입니다. 산소 형성량은 이거 그냥 한 문제 나온다고 생각하고 보실게요. 과산화수소 농도요. 과산화수소 3%는 10볼륨. 그러니까 10볼륨 정도의 산소를 낸다로 그냥 보시면 돼요. 10볼륨을 내고 과산화수소 6%는 20볼륨을 낼 거고 과산화수소 9%는 30볼륨을 낼 거예요. 그래서 3%짜리는 약간 색상 조절하는 거 정도, 6%짜리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쓰시는 정도. 그래서 6% 과산화수소랑 28%짜리 암모니아수를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농도입니다. 모발의 농도는 1, 2레벨 정도 상승을 시킬 수 있고요. 농도 9%짜리 과산화수소 9%는 30볼륨 정도를 내고요. 탈색이나 강한 염색을 할 때 사용하는 게 이 9%의 30볼륨짜리입니다. 그리고 패치 테스트란 말이 있는데요. 패치 테스트는 헤어 컬러 시술 전에 알레르기 테스트를 먼저 하시는 거예요. 귀 뒤쪽, 팔꿈치 안쪽 컬러에 사용할 그 연모제를 동전 크기만큼 이만큼 발라놓고 밴드를 붙여놓고 24시간, 48시간 지난 후에 발진 반응을 확인하시는 게 패치 테스트. 스트랜드 테스트는 사전 컬러 테스트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의 머리카락 상태에 좀 더 정확한 색깔을 내고 싶다라고 하면 미리 사전 컬러 테스트를 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걸 스트랜드 테스트라고 합니다. 희망 컬러 연출을 위해 프로세싱 타임을 결정하기 위해서 미리 이 정도 했더니 이 정도 컬러가 나오는구나를 파악하시는 걸 스트랜드 테스트라고 합니다. 자, 섹션 10번부터는 뭐 크게 많이 나오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 있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자, 헤어 전문 제품도 이런 것들이 있구나, 샴푸가 있구나, 트리트먼트가 있구나, 컨디셔너 뭐 하는 건지,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쓰시는 것들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게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기존에 지금 계속 설명했던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네, 뭐 하는 거였지 정도 확인하시는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섹션 11번 베이직 업스타일. 업스타일은 일단 실기에 없어요. 실기에 없지만 자주 씁니다. 근데 문제는 많이 나오진 않아요. 안 나오는 경우들도 있어서 중요하게 다루지 않는 부분이긴 한데 그래도 보고 넘어갈게요. 자, 업스타일은 뭐냐면 언제 쓰시죠? 요즘 웨딩 할 때 되게 많이 쓰시는데요. 볼륨을 주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머리 뒤쪽에다가 볼륨을 주고 풍성하게 만들어주는 머리 스타일을 업스타일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웨딩을 할 때 항상 업스타일은 따라오거든요. 연령, 체형, 목성, 두상, 얼굴 형태, 모발의 길이, 모양, 웨이브, 커트 상태, 의상, 행사 목적에 따라서 다양하게 디자인을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게 이 업스타일입니다. 자, 가발 헤어스타일도 볼게요. 요건 이제 가발 특징들만 일단 확실하게 아시고 가발 종류 물어보는 문제들은 나오거든요. 그 정도 파악하고 넘어갈게요. 자, 가발은 남의 머리털로 또는 저런 인조 머리카락으로 만든 머리 모양을 의미하고요. 가모라고도 합니다. 전체 가발은 위그라고 하고요. 두상 전체에 쓰는 통가발을 뜻해요. 그리고 부분 가발은 요거 종류 알고 가셔야 돼요. 위그는 통가발. 자, 위글릿은 짧은 모발을 이용해서 만든 납작한 형태의 가발이에요. 그러니까 요런 거 뚜껑 가발 생각하시면 되고요. 캐스케이드는 풍성한, 그러니까 뒷부분에 이렇게 붙이면서 이제 긴 모발을 만드는 걸 캐스케이드, 그러니까 폭포처럼 쭉 늘어뜨리는 그런 가발을 생각하시면 되고요. 폴은 뭐냐면 크라운이나 백, 네이프 부분에 일정 부분을 붙이는 가발이에요.
스위치는 하나에서 세 가닥으로 긴 모발을 다운 모발 또는 묶음 모발이라고 하고요. 두상에 매달거나 업스타일 등으로 스타일링할 때 사용을 합니다. 신용은 뭐냐면 와이어에 고정된 고리 모양으로 길고 풍성한 부분 가발이에요. 그러니까 예전에 붙임머리 할 때 신용이 많았어요. 고리로 되어 있어요. 걸어주거든요. 근데 이제 고리로 되어 있는 건 풀기 편해요. 그래서 잠깐 했다가 잠깐 풀 수 있게 하시는 거. 블레이드는 세 가닥의 모발을 따은 형태고요. 투페, 남성 탈모 부분이나 모랭이 저 부분을 가리는 부분 가발. 그래서 여기 진짜 딱 그 부분만 쓰시는 걸 투페라고 해요. 그래서 위글렛이랑은 좀 다른 게, 위글렛은 거의 이제 뚜껑을 덮는 느낌이라고 보면, 투페는 여기 한 부분만 없는 경우, 그런 경우는 투페라고 보시면 됩니다. 헤어 익스텐션. 헤어피스를 사용해서 새로운 스타일을 만드시는 스타일이고요. 그러니까 연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익스텐션. 그래서 붙임머리, 짧은 모발에 헤어피스를 사용해서 길이를 연장하는 방법이고요. 테이프를 쓰는 방법도 있고요. 클립을 쓰는 방법도 있고요. 링을 쓰셔서 링을 거는 방법도 있고, 팁, 접착제, 실리콘 단백질 글루를 이용해서 헤어피스를 모발에 직접 부착하는 방법도 있고요. 고무실을 사용하시는 방법도 있어요. 그래서 보통은 요즘은 고무실을 많이 사용을 해요. 왜냐면 끊어내기도 편하고 접착제를 쓰는 것도 아니고 하다 보니까 고무실을 많이 사용을 하죠. 자, 특수머리는 이제 우리나라 지금은 잘 안 하는데 요런 스타일들, 트위스트, 익스텐션, 콘로우, 브레이즈, 드레드 같은 머리들, 그러니까 레게 스택 하실 때 하시는 머리 스타일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가발 관리 방법은 입모는 2주에서 4주에 한 번 정도 하시면 되고요. 물의 온도는 미지근한 물 할 건데, 입모 가발 같은 경우에는 샴푸제를 써도 돼요. 그리고 샴푸제를 쓰고 났으면 트리트먼트를 사용해 주셔야 되고, 왜냐면 이제 자연적으로 유분이 안 나오다 보니까 트리트먼트는 꼭 사용을 해 주셔야 되고요. 인조모 같은 경우에는 6에서 12주에 한 번만 합니다. 차가운 물로 하셔야 되고요. 샴푸제 트리트먼트 쓰시는데 얘도 무조건 꼭 그 트리트먼트 쓰시면서 유분 보충을 해 주셔야 돼요. 근데 너무 자주 하시면 인조모는 좋지 않아요. 그리고 가발 건조 방법. 입모는 타월로 살짝 눌러서 물기를 70% 정도 제거를 하고요. 그리고 블로우 드라이기를 이용해서 찬바람이나 미지근한 바람으로 말려줍니다. 그리고 말린 가발은 반드시 거치대, 통풍이 되는 거치대에 걸어서 보관을 하고요. 그래서 인조모 같은 경우에는 샴푸 주기는 6주에서 한 12주 정도에 한 번씩 하는데, 그러니까 샴푸를 잘 하시면 안 돼요. 왜냐면 하는 순간 엉켜버려요. 잘 엉키다 보니까 보통 이제 트리트먼트제로 결을 풀어주시면서 사용을 하시고요. 샴푸는 정말 필요할 때 사용하시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샴푸하고 빗질할 때 무조건 거의 엉킨다 보셔야 되기 때문에 가볍게 손으로 이렇게 풀어주시면서 타월로 물기만 제거하시고 자연 건조해서 보관하시는 거. 얘도 마찬가지 거치대에 꼭 놓는 게 좋고요. 그리고 통풍이 잘 되는 데서 보관하시는 게 좋아요. 네, 좋습니다. 여기까지 챕터 2번이 끝났고요. 용어가 생각보다 길어요. 생각보다 많고요. 전에 올렸던 건 정말 이것만 알고 가세요 해서 제가 10분 만에 끝내버렸지만, 이번에는 좀 다양하게 이 정도는 알고 가세요 좀 해서 좀 많이 읽어드렸습니다. 기왕이면 시간 내서 보셨으면 좋겠고요. 뒤에 영상들도 계속 올릴 거고요. 또 오랜만에 또 이렇게 또 찾아뵈서 진짜 감사해요. 네, 많이들 찾아주셔서, 많이들 좋아해 주셔서